안녕하세요. 슈의 별과 아랫대 슈입니다. 우리 별아님들 한 달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6월 한 달 별자리 운세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태어난 시간과 태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상승궁 위주의 별자리 운세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상승궁 찾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확인해 보시고 별자리 운세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궁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태양별자리나 달별자리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구나 해서 제너럴 리딩이니까 참고하시는 거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더 실생활에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점성학에서는 매년 나를 담당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타임로드라고 하는데요. 타임로드를 통해서 보는 별자리를 보시면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유효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달 트랜짓으로 보는 별자리 운세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이제 타임로드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로드 같은 경우는 태어난 시간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혹시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채널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지금서부터는 12별자리, 각 별자리마다 이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자리입니다. 양자리 분들 안녕하세요. 자, 양자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의 주인은 화성입니다. 지금 화성이 1하우스 양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이 굉장히 많다거나 분주하다거나 어떤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거나 뭔가를 아주 열심히 해야 하는,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새로운 환경 같은 것들에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지가 않은 게 이제 화성이 양자리에서 도머사일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즐긴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가 같은 것들이 오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에너지를 갖고 활동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이 화성이 근데 이제 9일이 되면은 이하우스 황소 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제 양자리 분들의 주로 놓이게 되는 환경이 이하우스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어떤 생계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하우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걸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뭔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적인 부분을 뭐를 좀 더 늘려볼까? 일을 더 해볼까?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화성이 이하우스의 황소 자리에 있으면은 데트리먼트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에 좀 맞춰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맞춰야 해요. 그러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밤에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3일 밤부터 6일 새벽 무렵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금성은 양자리 분들의 생활비와 관련이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을 만났을 때는 뭔가 소비 지출 같은 것들이 좀 큰 데가 될 수 있어요. 돈 나갈 일이 좀 생긴다거나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위한 지출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야지
예, 이런 게 있어서 나가게 되는 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고가의 물건이라든지 비싼 거, 그동안에 뭐, 딴 때라면은 사지 않았을 법한 그런 것들을 소비하거나 지출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운로에 따라서는 이런 때 좀 생각지 못하게 큰 돈 같은 것들 들어오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운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어쨌든 금전 지출이 크거나 아니면 소득이 크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운도 있는 때가 돼요. 그래서 연애와 관련된 이벤트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즐거움을 찾는 그런 때가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즐기느라고 한턱 쏘느라고 이런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부로 드러나는 때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밀 연애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연애 중이라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 알리게 되는 일, 알려지게 되는 일,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때 되게 뭐 괜찮은 거래처라든지 진짜 능력 있는 어떤 뭐 손님이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8일 오후에는요,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아침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손님이 확 늘어난다거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거나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발탁이 된다거나 인기가 많아진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인기라든지 화술이라든지 영업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때가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늘어나는 때가 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때 미팅 같은 것들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합격, 승진, 취업 이런 것들에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성취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약속이 많은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소비 지출 경향은 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돈도 들어오는 때도 될 수 있지만 소비적으로 이제 사람들 만나느라, 대인관계 하느라, 사회생활 하느라 돈의 지출이 좀 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여유롭게 그런 시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앞서서 이제 좋은 거래나 계약 같은 거라든지 좋은 인맥을 만나게 되는 운도 태양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토성을 역시나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누군가하고는 이제 뭐 인연이 끝난다든지 멀어진다든지 이별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래처하고는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게 됐다.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소개팅 같은 거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저녁에는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토성이 태양이랑 금성각을 동시에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일적으로 내 유명세라든지 나를 좀 알려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 또는 이럴 때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사교적인 모습 같은 거 필요한 그런 자리에서라면은 인기도 얻게 되고 발탁도 되고 승진도 되고 합격도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시기가 들어오시네요. 우리 양자리 분들. 그리고 6월 11일이 되면은 밤에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양자리 분들이 좀 힘들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같은 데서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이 따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많다거나 그리고 뭔가 강제되어지는 그런 것들,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책무들 이런 게 많은 시기가 될 수 있고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왕성 들어오기 전 시기에는 미리 좀 체력을 비축을 해두시고 에너지를 잘 이렇게 아껴두시면서 쓰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막 이렇게 뻗쳐가지고 다 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저때 병나거나 몸이 힘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럴 때 이제 지출 같은 것들이 커지는 시기가 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소비 지출 벌어질 수 있고요. 뭐 범칙금 같은 거 나온다든지 어떤 고지서 같은 것들 나오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전적인 것들 보면은 지금 초반에 소비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12일에는요. 수성과 토성이 저녁에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2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나의 사회적인 활동에서 어떤 이동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가야 된다,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움직이는 게 좀 약간 좋게 가는 거라기보다는 가기 불편하다거나 하기 싫다거나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이 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회의라든지 문서 작업해야 되는 게 많다든지 연락 소통이라든지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하게 되는 어떤 연락 듣게 되는 거 내가 전해야 되는 것들이 좋은 얘기나 좋은 상태는 아닐 수 있어요. 뭐가 안 된다거나 뭐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내가 하는 일에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좀 지연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이러면서 좀 짜증이 좀 살짝 올라온다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문서 작업이라든지 정확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오류가 난다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낮에는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 새벽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나의 생활비를 좀 내가 또 헤프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가 썼더라.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기분에 내켜서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 구매하고 먹어버리고 놀아버리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뭔가 사면은 눈에 뭐가 낀 듯이 사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사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때 만나는 사람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이러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좀 더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덥석 괜찮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든 뭐 영업에서든 아니면 연애에서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랑 약속을 한다거나 만나기로 한다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헷갈리거나 실수하거나 착각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일 밤에는요. 개자리에서 수성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7일 저녁서부터 22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 금성이 4하우스에서 회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양자리 분들이 누군가하고 거래한다든지 약속을 잡는다든지 미팅이 생긴다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일들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은 접점이 생기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좀 분주하고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내가 연락해야 되는 일도 많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즐겁게 누구를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금성이 해왕성의 영향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하는 어떤
어떤 거래 계약 약속들을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 요거를 함께 적어 드릴게요. 6월 23일에 오전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요. 그리고 26일에는 금성이 또 북곡점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성금성 회합이 다 교점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왕성이 영향받았고 곡점의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좀 약간 정신이 없고 이 막 정보라든지 사람들이 정신없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되게 헷갈리는 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뭐에 씌어가지고 뭘 덜컥 산다든지 뭐를 뭐 매매를 한다든지 뭔가 거래 계약을 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사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좋아 보이는 떡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이거를 이제 좀 약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오히려 마케팅이라던가 입소문이 필요한 것들, 외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 이런 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이게 구설이나 소문처럼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구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금성수성 회합이 우리 양자리 분들은 사하우스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나의 집안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식구, 가족, 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내가 뭐 식구들과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해야 되는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일이 외부에 좀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때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집안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곳은 다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의 업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나의 생활비라든지 나의 지출 소비 성향이 좀 이게 뭐라 그럴까 물색 없이 좀 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커지는 시기가 돼요. 이게 지금 금성이 해왕성도 만나고 곡점도 만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내 지갑이 다 열려서 남들에게 보이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출이 좀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되게 긍정적으로는 이게 막 여기저기 돈 벌 게 널려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 대부분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비 지출 같은 것들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 뭔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불안정하고 뭐 그런 택배 같은 거 시키면은 그런 게 좀 약간 잘못 온다던가 배송이 잘못된다던가 누군가 시간 약속 착각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의사 전달 같은 부분에서 잘못된 오역이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실수 같은 것들이 잘 벌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성금성 회합의 북곡점에 이런 전반적인 영향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언제까지일까요? 6월 말까지는 쭉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6월 중순서부터 6월 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양자리 분들한테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 새벽에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양자리 분들 안팎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때가 되실 수 있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의 진척이라든지 이런 속도가 좀 잘 안 나는 시기가 될 수 있고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거나 좀 전달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거나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좀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아유 어쩌라는 거지? 이러면서 이게 하는 일들이 진도가 좀 안 나가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이럴 때는 좀 천천히 가는 시기구나 하고, 그리고 문서 작업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처리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좀 여유를 두고 차라리 이때는 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중요한 거래 계약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요, 오후에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양자리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원하는 걸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생각한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은 그 원하는 대로, 원하는 조건대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내가 이런 쪽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하게 되는 거고, 약속 같은 것도 내 위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좀 약간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연애나 애정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나의 배우자라든지 상대방 파트너가 나로 인해서 좀 힘들어 한다거나, 뭔가 좀 안 된다, 뭐 좀 슬퍼한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나한테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양자리 분들이 어떻게든 이거는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게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역시 금전적으로는 소비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돈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확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한 달은 양자리 분들은 돈을 너무 무계획하게 쓰지 않도록 어느 정도 단속을 하시는 게 나한테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사람들,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과 좀 갈등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 나로 인해서 벌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시기에. 자, 그리고 6월 30일에요. 토성이 역행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일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적으로 무언가 어떤 분기점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상황이 변하는, 어떤 분들은 뭐 부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뭐 새롭게 뭘 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안 해봤던 뭔가를 새롭게 뭘 알아봐 보면서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시작한 무언가를 이제 향후 앞으로 꾸준하게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 주변에 사회적인 활동에 변화 같은 거,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뭐 조직 개편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뭐 담당하는 데가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내가 있게 되는 곳, 일하게 되는 곳,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변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양자리 분들의 사하우스, 나의 가족과 가정, 집안, 식구들, 부모님,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달을 봐야 돼요. 이런 분위기는 어떨지를 좀 보면은, 지금 물고기의 달이 황소수성을 떠나서
가장 먼저 쌍둥이 목성을 만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달이 좀 12하우스에 있으면서 수성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얘기라든지 뭐 구설도 될 수 있고 뒷얘기도 될 수 있고 말도 좀 많고 움직여야 되고 신경 쓸 것들 있고 이런데 결국은 좀 잘 된다. 그 안에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한 달 동안 달은 움직임 빠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괜찮은 때, 이럴 때는 뭐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업장 같은 데서 좀 조심해야 될 때, 요런 때 짚어드릴게요. 우선은 좋은 시기, 그럴 때는 5일, 그 다음에 6일, 14일, 20일, 22일, 27일, 29일입니다. 요때 전후 하루 정도예요. 날짜 기준 하루, 전후 하루. 요때는 이제 분위기 좋고 뭐 건강하고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 서로 갈등이라든지 좀 예민해진다거나 조심해야 되는 때는 3일, 7일, 10일, 14일, 18일, 21일, 25일, 그리고 27일입니다. 요때 전후로는 이제 좀 서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 목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살펴보면은 이 세로선 있죠. 요 MC가 염소자리 18도 49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좌우선 축에 쌍둥이 목성이 그림자 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주변이 좀 이렇게 팽창하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사람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내가 다루게 되는 것들도 늘어나고, 일도 늘어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인맥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공부하고 배워서 찾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어센 있죠. 가로선. 요 가로선이 양자리 7도 34분에서 14도 16분 사이에 있는 분들은 물고기 토성이 어센, 디센 축의 그림자 각으로 들어와요. 첫째로 건강 유의하셔야죠. 그래서 이명 난청, 그다음에 뭐 두통, 얼굴 쪽에 이런 피부 같은 것들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나 이런 데에서 이제 누군가하고 이별하거나 멀어지게 되거나 이제 관계가 좀 그런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유의하시고,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막 직접적으로 확 드러나진 않더라도 뭔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가로선 어센이요. 양자리 20도 46분에서요.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 양화성이 어센, 디센 축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내내는 아니고요. 화성이 황소 자리에 입궁을 하는 9일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요 9일까지는 대인관계에서 일단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유발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상해, 질병, 그러니까 다치는 거,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우리 양자리 분들 6월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벼라님들 안녕하세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의 주인은 금성입니다.
지금 금성이 6월 첫날 보면 지금 이 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수자리 분들은 이때 내가 뭔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돈을 어떤 식으로 벌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거나 사회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일자리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은 투잡을 할까, 다른 일을 좀 더 알아볼까, 아니면은 실제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좀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래서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울려 보내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7일 오후가 되면은 금성이 3하우스 개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입궁을 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황소자리 분들이 놓이게 되는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이동과 소통의 하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3하우스에 있으면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해 보거나 어떤 경험들을 해보기에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의 기술이라든지 좀 뭐라고 잡기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같은 것들 배워두는 시기가 되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던가 약속이 많은 때가 된다던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간다든지 놀러 가거나 그런 이동과 관련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입니다. 저녁에 쌍둥이 자리의 수성과 목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3일 오후서부터 7일 자정 무렵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황소자리 분들에게는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한 것에 대한 돈이 들어오게 되는 때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성사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이익 같은 것들, 그러니까 파이가 좀 커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성이 목성한테 데트리 리젝션을 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좀 옥석을 가려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약간 뻥튀기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소비 지출 같은 것들도 좀 크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나 사회적인 인맥이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경조사비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돈이 나갈 수가 있고 약간 좀 쓰지 않아도 될 만한데 좀 과하게 지출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4일 같은 날이네요. 이날 태양과 금성이 밤에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6월 3일 밤부터 6월 6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황소자리 분들이 뭔가 돋보이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편하게 온다기보다는 내가 윗사람이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좀 윗사람 뜻을 따라줘야 된다거나 그 사람들의 입맛을 좀 맞춰줘야 되는 내가 어떤 조직 아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면 거기에서 좀 돋보이게 되는 일, 그리고 나의 어떤 진가 같은 것들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뭘 하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게 풀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상하게 오늘따라 내 번호만 자꾸 불려가지고 몇 번 나와서 이 문제 풀어봐 뭐 이런 날 있죠. 그런 것처럼 뭘 해도 자꾸 나만 걸리고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띈다는 게 좋은 거기도 하고 안 좋은 거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두드러져야 되는 분야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게 좀 숨어 있고 싶다 이럴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내가 조직이나 윗사람과의 그런 니즈 같은 것들을 좀 잘 맞춰주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러면은 좋은 결과물들, 내가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좀 약간 이것도 손이 좀 커지는 구조네요. 지금 앞서서 이 수성목성 회합 때도 지출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3일에서 7일 사이가 손이 좀 내가 커지는 때가 된다. 그리고 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좋은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물건 같은 것들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을 인테리어 한다든지 예쁜 물건을 드린다든지, 꼭 집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부모님한테 좋은 걸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나의 업장 이런 데도 좀 더 고급스럽게 뭔가를 드린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8일이 되면은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적으로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구조하고 겹치네요. 그렇죠?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5일에서 1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면접이라든지 나의 그런 어떤 사교력 같은 거, 영업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매력 어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팅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합격, 취업, 일적인 성취, 성과물 같은 것들 생기실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약속 같은 것들도 많은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뭐가 많다 보니까 내가 좀 해야 할 일이 많고 일적으로 좀 힘들다, 좀 고되다,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기는 한데, 그만큼 나에게 좋은 성취물, 성과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구조도 금전적으로는 좀 지갑이 내가 생각한 만큼 돈 융통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금 보면은 6월 초반에 이게 덮어놓고 쓰다 보면은 나중에 좀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금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때가 되시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저녁에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구조도 사회적인 활동에서 내가 뭔가 주목을 받게 된다거나 드러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월 초가 전반적으로 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많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정적으로는 잘못되면 망신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외부의 눈에 많이 띄는 때가 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동, 꼼수를 부린다거나 이런 술수 같은 것들, 이런 거, 잔머리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지키고 정확하게 하는 거, 약속 지키는 거, 규칙대로 하는 거,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 이런 거에서는 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가족이라든지 부모님, 집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첫째처럼, 맏이처럼 좀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거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의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구조도 지금 금전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계속 요때까지가 지금 돈 지출이 내가 배포가 좀 커지면서 돈을 쓰면서 나중에 좀 쪼그라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갑 단속은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일 밤에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사각이죠. 예. 그래서 이때는 지금 화성이 우리 황수자리 분들 1하우스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라서 이때서부터 사실 황수자리 분들이 6월 중순부터는 이상하게 내 주변에 분탕러가 나타나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시비를 건다거나 경쟁을 부추긴다거나 자꾸 뭔가 주변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게 약간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뭐 긍정적으로는 연애 관련해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화성과 명왕성의 이런 각이 일어나는 것은 이때는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다툼, 싸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대인관계는 애인과 배우자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 뭐 영업 파트너, 그리고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무언가 갈등 같은 것들 생긴다거나 싸움이 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하고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라면은 이럴 때는 싸움이나 다툼 같은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부딪히게 되는 어떤 사람은 진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빨 하나 안 들어가는 정말 프로 답답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월 12일 저녁에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2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동수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움직일 만한 일들, 그래서 어딘가 다녀와야지 된다거나 아니면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동수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좀 불편한 이동, 가기 싫은 이동, 좀 짜증나는 이동, 이동하는 중에 무언가가 좀 꼬인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하기 불편한 것들, 전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좀 뭐가 안 됐다, 지연됐다, 미뤄졌다, 이거는 좀 힘들다, 이런 식의 상황이 좀 지연된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지치게 하는 이런 식의 연락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이런 데서 좀 구설이라든지 뒷이야기라든지 불평불만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그런 문서나 글이나 뭐 말, 이런 회의 뭐 이런 데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법한 시기다, 이런 것들을 열어두시고, 그러면은 좀 요 시기 지나면 좀 나아지니까 지나서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가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새벽에 태양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서부터 17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도 지출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좀 큰 돈 쓰게 된다, 내가 소비 성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통이 좀 커집니다. 지금 계속 내가 돈을 쓸 만한 상황이 아닌데 돈 쓰게 될 만한 일들, 내가 뭔가 한턱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큰 돈이 좀 들어야 된다든지 내가 가족한테 돈을 좀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다가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지출들이 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좀 현금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황소자리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7일 낮에는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 아침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황소자리 분들은 좀 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꾸 단계 땡기고 커피 마시고 싶고 담배 많이 핀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술자리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정신이 살짝 나사가 풀리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각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잠 일찍 주무시고 뭔가 이렇게 정확해야 되거나 수치 같은 것들 계산 확실히 해야 되는 것들에서 뭔가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6월 17일에 이 금성과 해왕성이 만나고 그리고 또 같은 날 17일에 수성하고 금성이 회합을 하거든요. 이 구조는 17일 저녁서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성, 금성이 만날 때 금성은 해왕성 만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이 적어드려야 되겠네요. 23일 오전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 그 다음에 26일 자정 무렵에는 금성이 또 북곡점에 놓여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다 덩어리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약간 정신이 살짝 안드로메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에게 정신없이 뭔가 정보들도 막 쏟아져 들어오고 연락도 많이 주고받게 된다거나 그리고 막 사람들도 다양하게 막 들어오고 뭔가 이상한 일도 잘 벌어지고 뭔가 꼬이고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뭔가를 접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눈에 뭐 낀 듯이 후리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내가 뭘 구매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매매하거나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좀 단디 차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지금 해왕성에다가 곡점까지 지금 다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잘못하면 이게 사기 조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뭔가를 구매한다거나 산다거나 거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잘못 산다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눈팅이 맞는다거나 그리고 뭔가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사서 나중에 물으려고 해도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중요한 어떤 거래 매매 같은 것들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 정신을 좀 쏙 빼놓을 수가 있고 내가 약간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갈 수가 있다. 이거를 인지하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소비 지출 같은 것도 덮어놓고 막 그냥 이렇게 써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같은 것들 뭐 잃어버린다든지 물건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떨어뜨리고 이럴 수가 있어서 유의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뭐 그런 소문 같은 것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많이 돌고 뭔가 얘기한 게 밖으로 많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소문나야 되는 일들 하긴 좋죠. 그렇죠?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홍보 같은 것들에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제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구조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이 6월 중순서부터 한 6월 30일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보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22일에요. 수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새벽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말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잘못하면은 말싸움, 이런 갈등, 구설, 시비, 다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배우자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좀 말꼬리 잡는다거나 싸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감정이 섞여서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거는 소비 지출도 생각지 못하게 뭔가에 돈을 확 쓴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에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동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움직여야 되는 일들, 뭔가 회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또 뭔가 문제가 생겼어? 또 뭔가를 처리를 해야 돼? 또 늦어져? 뭔가 하기로 했던 것들이 안 된대? 이런 식의 일들 있을 수 있고, 연락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류가 난다거나, 뭔가 누락이 된다거나, 서로 의사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오해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성, 토성, 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런 문서 같은 것들 처리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연락 같은 것들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보면은 나의 생활비를 담당하는 수성이 화성, 토성의 각을 다 받는 때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금전적으로 안팎으로 뭔가 들어와야 될 게 제때 안 들어온다거나 나가야 되는 돈이 뭔가 없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없는데 나갈 돈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전반적으로 보면은 6월 초반에 금전적인 게 좀 약간 운이 있고 이후부터는 계속 소비 지출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좀 후반으로 가면은 부족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 하시는 한 달이 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9일 오후가 되면은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좀 치사한데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되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배우자 연인 물론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상대한테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부탁을 했는데 그게 상대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상대방한테 잘 먹히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황소자리 분들한테. 나한테 유리한 때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뭔가 그 거래 계약을 하더라도 황소자리 분들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계약이라는 건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1-7의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도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연애 이벤트가 가능한 시기예요, 이때가. 근데 이 연애가 황소분들한테 그러면 이득이 있는 연애일 것인가? 이득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런데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관계인 것인가, 이 관계가. 그랬을 때 좀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서는 진지하게 그렇게 해보시 바랍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지만 연애 사안도 마찬가지인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0일에는요. 토성이 역행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 해서 나의 사회적인 활동에 어떤 분기점 같은 것들 생길 수 있어요. 뭐 회사로 치면은 조직 개편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좀 바뀐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부서가 뭐 옮겨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뭐 새로운 메뉴를 뭐 개발을 했다든지 새로운 뭐를 런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느라고 안 해봤던 것들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변화의 시기,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살펴보면은 이 어센 있죠. 가로선, 요 가로선이 황소자리 0도에서 18도 51분 사이에 있는 분들, 황소 화성이 9일서부터, 9일부터예요.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9일부터 이제 앵글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일단은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을 좀 처리하느라고 바쁘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시기는.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운다거나 다툰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경쟁이 많은 그런 환경에 놓인다도 됩니다. 그래서 뭐 순위로 경쟁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투는 것보다는 뭔가 열심히 해서 이길 테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황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그때그때 생겨서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면서 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험가 모드가 살짝 켜지시면 좋아요.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화성 같은 경우는 상해나 이제 열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감기라든지 인후염이라든지 이런 거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다치거나 베이거나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황소자리 분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벼라님들 안녕하세요. 쌍둥이 자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주인은 6월 1일 현재 12하우스 황소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3일이 되면은 이 수성이 1하우스 쌍둥이 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한 14일 정도 1하우스에 있어요. 그래서 1하우스라는 거는 나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이 나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워낙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호기심 같은 것들, 지식 충족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궁금한 거 못 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고 알아보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기술 익히고 어딘가 여행하고 이동하고 그런 호기심들을 충족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난다든지 연락한다든지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수성이 이번에 움직임이 빨라서 이제 6월 17일이 되면은 다시 이제 또 2하우스로 넘어갑니다. 2하우스 개자리로 입궁을 해요. 이날 저녁에.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2하우스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2하우스는 나의 생활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 활동이에요. 그래서 뭘 해 먹고 살 것인가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이때 뭐 구직 활동을 한다든지 부업이라든지 투잡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아니면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나의 진짜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시기가 되실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저녁에 수성과 목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요. 3일 오후서부터 7일 자정 무렵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계약이나 거래가 늘어난다거나, 해야 되는 일의 영역이 넓어진다거나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회의나 미팅 같은 것들 잡히고, 그리고 뭔가 문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알아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을 구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수성이 목성한테 데트리 리젝션을 당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가 되게 많은데 그게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이라서 그 안에서 진짜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진짜 배기를 조금 얻기가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석을 좀 잘 가려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뻥이오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잘 가려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승진이라든지 합격, 취업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취업이 되긴 됐는데 와 갔더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승진을 하기는 했는데 직급만 올라가고 월급은 별 차이가 없고 그러면서 일은 많아지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들이 있기는 있으신데 되게 바쁘고 일이 많은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직하거나 이사하거나 이동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옮기게 되는 일들 아니면 부서 이동도 됩니다. 이렇게 직장이 크게 뭐 내 공무원이라서 아예 뭐 직업이 확 바뀌는 게 아니다 이러면은 그런 식의 조직적인 이동 같은 것도 가능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나 애정 사안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난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거는 소개받는다기보다는 약간 자연스러운 만남에 좀 가까워요. 같이 있던 곳에서 알게 된다든지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가깝네요. 그래서 이런 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영업이라든지 거래 계약도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오후에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아침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쌍둥이 자리 분들 일적으로 좋은 일들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면접 같은 데서 합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 아니면 뭔가에 발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너스 같은 것들 받는다거나 인기를 얻는다거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성취물 얻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 같은 것들 있는 시기 될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 즐겁게 어울리고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영업이나 계약거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조금 고단한 시기가 될 수는 있는데 바쁘면서 힘든 때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일 오후에는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지금 나의 직업 사안이 되게 좋네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직업 사안이 금성태양의 각을 받는 때라서 확실히 인기와 관련된 일들 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내가 유명해진다. 두드러진다. 박수 받는다. 선발된다. 뽑힌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일들 이런 데에서 특히나 장점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게 되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 있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역시나 다만 바쁘죠. 바쁘고 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바쁘면 내 몸은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2일 저녁에는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2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요, 같이 이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일에는 태양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이 시기에는 한 10일에서 17일, 이때는 되게 진중하고 진지 모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좀 해내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노재민 시기? 원래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원래 재밌고 가볍고 위트 있는 분들이신데 이때만큼은 그렇기보다는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책임감이 되게 막중한 그런 상황에 일들이 있으실 법한 그런 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그렇지만 집안이나 식구, 부모님,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도 내가 마지처럼, 첫째처럼 뭔가 챙겨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나서야 되겠다. 내가 좀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중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10일에 있는 요 구조 때, 요 때는요, 쌍둥이 자리 분들이 직장 상사나 윗사람에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든지 아니면 좀 불만을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딜 가기로 했는데 뭔가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 때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이야기 나누거나 이럴 때 뭔가 오해가 생긴다거나 서로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다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동수 같은 거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하는 이동이 조금 고생스럽다거나 힘들다거나 좀 가기 싫은 곳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도 있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17일 낮에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 아침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좀 놀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리고 좀 다이어트라든지 통제, 절제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커피도 많이 먹고 돈도 좀 쓰고 그리고 이성을 만난다거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즉석 만남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술 한잔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17일의 오후에는 또 수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7일 자정 무렵부터 17일 오후까지 당일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성, 금성이 둘이 회합을 하면서 지금 보면 해왕성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쌍둥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러면은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진짜 이때 삘 꽂혀서 즉석 만남, 그냥 연애, 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라든지 거래 계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에 씌인 듯이 그냥 좋아 보여서 덜컥 구매한다거나 산다거나 돈을 써버린다거나 매매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날 이렇게 회합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날 이제 금성수성이 다 계자리로 넘어가면서 계속 수성금성은 회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 수성하고 금성이 문제가
북곡점에도 놓여요. 요것도 같이 좀 써드릴게요. 23일에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요. 그리고 26일에는 금성이 또 북곡점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금성, 수성이 결국 16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정도를 계속 이 해왕성과 북곡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면 쌍둥이 자리 분들이 진짜 뭐에 휘리릭 씌인 듯이 누구를 만나버린다거나 연애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그냥 만난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는 잘못하면 사기 조합이기도 해요. 뭔가 물건 같은 거 구매할 때 눈팅이 맞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약관 같은 거 제대로 읽지 못하고 뭔가를 구매한다거나 그리고 팔지 말아야 할 거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판다거나 사지 말아야 될 걸 산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가입하지 말아야 될 걸 가입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시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끌리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하실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좋은 거라고 하면은 소문나야 되는 것들은 좋죠. 그래서 뭐 광고, 홍보, 마케팅 알려줘야 되는 거 뭔가 내가 작품을 내놨는데 그거를 소문내야 된다. 뭐 이런 거에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서는 좀 구설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뒷이야기라든지 이때는 뭔가 말하면은 그게 다 새나가고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 있고 뭐 이런 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쌍두자리 분들은 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수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말다툼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 약간 구설, 시비, 다툼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식구들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그런 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좀 예민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건강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어딘가 다친다거나 상해가 일어난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는 때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소비 지출 일어나는 때 될 수 있고 경조사비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한 돈 나갈 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에는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까 수성토성 관련 구조 말씀드린 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활동에서 무언가 좀 그런 사람들과의 이야기나 대화 이런 데서 오해라든지 뭔가 정보 전달이 잘못된다든지 서로 좀 말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배송 같은 게 잘못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이동이나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 그리고 뭔가 지연되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 같이 마이너스가 되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챙기시거나 중요한 거래 계약 같은 거는 이런 시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낫고 이동 같은 것도 웬만하면 이 시기는 안 하시는 게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요때 이제 금전적으로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돈이 돌지가 않는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새벽에 토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이제 사회적인 활동에 어떤 분기점 같은 것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라고 하면은 조직 개편 같은 것들 벌어지면서 업무가 달라진다거나 그러면서 뭐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내가 뭐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새롭게 하기로 했다거나 어떤 기계를 들였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 분들은 생활비를 나타내는, 나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관련된 게 이 이하우스 계자리입니다. 그래서 달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쌍둥이 자리 분들 자체가 이 뭐라 그럴까요? 나의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되게 이렇게 꾸준하기보다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요런 파동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쨌든 목성을 먼저 만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전적으로 돈이 없는 시기는 아닌데, 문제는 목성이 지금 데트리먼트 상태이기 때문에 있으나 어디 갔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돈 벌 거리가 들어오긴 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100을 일했는데 100이 다 안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일했으면 100이 다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껴서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달에 금전적으로 좋은 날, 그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날을 말씀드릴게요. 달이라서 움직임이 빠르고 말씀드린 날짜 전후 하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날짜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리한 날짜 5일, 그 다음에 6일, 14일, 20일, 22일, 27일, 29일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때는 3일, 7일, 10일, 14일, 18일, 21일, 25일, 27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이 목성이 함께 도와주는 분들 보면은 요 가로선 있죠. 이 어센이 쌍둥이 자리 0도에서 11도 11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 목성이 어센 디센 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건강이나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생기고 활동력이 생기고 기분도 좀 한결 나아지고,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주변에 인복 같은 것들도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같은 것들 좀 받을 수 있는 때가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역시나 이 가로선이요. 쌍둥이 자리 15도 44분에서 22도 26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물고기 토성이 이제 어센디센 축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건강 유의하셔야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이 근골격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어깨, 손가락, 팔목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뻐근하고 뭉치고 힘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의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무언가 끝나거나 이별하거나 멀어지거나 주변이 조금 상황이 이렇게 내가 뜻한 거에 비해서 조금 늦어지거나 그런 식의 일들이 좀 일어나는 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자리 베라님들 안녕하세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리의 주인은 달입니다. 달은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달이 이번 달에 가장 먼저 어떤 행성 만나는지가 중요해요. 달은 이번 달이 시작되는 시기에 황소 수성을 떠나서 가장 먼저
쌍둥이 목성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무언가 이런 뭐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공부라든지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고 새로운 것들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함으로써 익히는 것들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럴 때 딱 이렇게 박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뭔가 하는 때가 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좀 안 좋게 발현이 되면 잘못하면은 내가 되게 좋은 인맥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어울렸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이랬는데 몇몇 친구들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뭐 구설이라던가 알고 보면은 배신을 한다던가 막 이런 거에 연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부라든지 뭔가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투자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투자해보는 그런 한 달로 삼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자리 분들은 가장 이제 이 달이 다스리기 때문에 감정과 관련되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기복에 이제 바이오리듬처럼 가장 감정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시기, 날짜 전후 하루, 그 다음에 이 날짜는 좀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때는 언제인지 또 역시 전후 하루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안정적이고 이제 뭐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컨디션도 괜찮은 이런 때는 5일, 그 다음에 6일, 14일, 20일, 22일, 27일, 29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컨디션이 별로다. 이런 때는 3일, 7일, 10일, 14일, 18일, 21일, 25일, 27일. 네, 요때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밤에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 새벽서부터 6월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계자리 분들의 집안이나 식구, 부모님, 가족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무언가 외부에 알려질 만한 일이 생긴다던가 긍정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명예가 생긴다거나 좋은 일들,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사생활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된다거나 원치 않는 소식들이 알려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구설이라든지 망신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정당당하거나 이러지 못한 것들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사안이 좀 두드러지게 발생할 수 있는 때가 요 기간 중에서도요. 6월 3일서부터 6월 6일 요 사이예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넓게는 5월 24일부터 6월 17일이고 좁게 보면 3일에서 6일 사이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8일은요. 오후에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계자리 분들 이동수 있는 분들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이동수 있으실 수 있고요. 지금 앞서서 요때 이 태양금서 회합 이 시기도 이사라든지 이직 아니면은 멀리 움직이게 되는 것들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사한다, 움직인다 그러면은 요 기간 동안 가능한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거래 계약 같은 것도 요때 일어나는 시기가 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계자리 분들 애정운도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난다, 아니면은 결혼한다,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소개팅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나 집안 어른이나 아니면은 조금은 스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개팅 같은 것들, 근데 꼭 소개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사람들, 인맥들 쌓기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저녁에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그런 애정운이라든지 내가 만나게 되는 거래처나 영업처,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성을 만나든 아니면은 거래 계약을 하든 그 만나게 되는 사람이 좀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괜찮은 사람, 좀 삐까뻔쩍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그런 시기가 되고, 이럴 때 누구 만난다, 연애한다, 이런다면은 괜찮은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이나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그런데 이때 좀 돈이 그렇게 잘 융통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쓸 만큼의 그런 돈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어요. 이땐 일적으로 되게 좀 스트레스 받으신다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거나 야근해야 된다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 울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일 그만둔다거나 회사의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 무언가가 조직들이 뭔가 달라지면서 변화를 좀 크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거나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좀 스트레스가 동반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직장 상사나 윗사람이 해임되거나 교체되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인 활동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체력적으로 내가 좀 비축을 하고 요때를 잘 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 저녁에는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0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구설이나 시비 다툼 이런 것들 조금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약간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거나 잘 나가거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이러면은 그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때 뭔가 이런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되면서 그런 문제들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약속 같은 것들이 깨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늦어지거나 미뤄지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식의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런 이렇게 말 옮기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 그런 자리에는 애초에 끼지 않는 게 낫고,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 계약 이런 것들 요 시기에는 살짝 중요한 사람과의 이런 거는 조금 미뤄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새벽에는 태양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금전적으로 답답한 와중에 좀 흐름이 생기실 수 있겠어요. 앞서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돈을 쓰려고 하는데, 아니면 받아야 될 돈이 제때 안 들어온다든지 돈의 흐름이 조금 답답했다면 요때 뭔가 거래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돈의 융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이 되면은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 아침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다른 구조들이랑 같이 좀 봐야 돼서 딴 것들도 함께 써볼게요. 17일 저녁에 수성, 금성이 회합을 해요. 이 구조는 17일 오후서부터 22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3일에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 그 다음에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얘네가 사실은 다 한 덩어리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구조거든요. 우선은 수성, 금성이 지금 1하우스에서 회합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거래하고 계약하고 이러기에 좋은 때가 됩니다. 뭔가 배우고 공부하고 문서 쓰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수성금성 회합에 그 전에 해왕성이 껴들어 있고 그리고 북곡점까지 껴들어 있는 거는 이게 잘못하면은 눈 가리고 뭔가 아웅하는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사지 말아야 될 걸 산다거나 그러니까 팔지 말아야 될 걸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매매, 거래, 계약, 약속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고 막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와 기만의 조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거래 계약 같은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 구조가 언제까지 영향을 주냐면 요 6월 중순서부터 6월 30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자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 시기가 전반적으로 그때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그런 여러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뜨고 코 베이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연애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훅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소문나면 좋은 분야 이런 데선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식의 소문이든 안 좋은 식의 소문이든 예를 들어서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 뭐 이런 거라면은 그런 것도 낫고 아니면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데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나의 사적인 부분이 알려져야 된다거나 이러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정확해야 되는 것들, 틀리면 안 되는 것들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와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때가 되면은 정신이 좀 없으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 뭐 약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으다다다다다 얘기해서 뭔지도 모르게 해가지고 우르륵 해서 이렇게 계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계자리 분들은 나의 집안이라든지 나의 일터라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 인터넷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에 좀 오류라든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그런 의사 전달이 좀 잘못된다거나 뭔가 오배송 같은 것들이 좀 난다거나 그런 뭐 노트북, 핸드폰,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좀 오류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하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1일 새벽에는 태양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오후서부터 21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으로 역시 뭔가 내가 삘 꽂혀서 그냥 뭐를 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줄줄 좀 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적 소비 지출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는 구매는 충동 구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때는 좀 피해하고 보자. 예. 그래서 장바구니에만 넣어두시고, 그리고 요때 산 물건이 나중에 내가 보면 좀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그다음에 돈 거래는 요럴 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22일 새벽에는 수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 간에 좀 말다툼이라든지 신경질적인 거, 그리고 감정이 섞인 짜증, 막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직장 상사, 라든지 윗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말을 예쁘게 안 한다거나,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 같은 것들 벌어지기 쉬운 때니까 되도록이면 이럴 때는 말을 많이 섞지 않는 게, 그리고 직장 상사 눈에 띄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미루세요. 예, 그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에는 수성과 토성의 삼각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약속 같은 것들이 깨질 수가 있어요.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 계약, 약속 같은 것들 진행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뭘 하기로 했다가 안 되면 서로한테 마이너스가 돼요.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배우자 연인도 서로가 서로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서로 시간을 갖고 떨어져 있는 것도 낫죠. 각자 일하면서 그런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이제 거래 계약, 약속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디 움직이기도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9일에는요, 오후에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사회적인 활동은 괜찮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정인 성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생활 같은 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로 인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라든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그런 일에서 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화가 쌓인다,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눌려져 있으면은 좋지 않은 그런 구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잘 풀리는 때니까 그거 외에, 그러니까 일정이 성취는 좋은데 내 감정이 조금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잘 되면 뭐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뭐 이런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바깥 일은 잘 되는데 집안이 좀 시끄럽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잘 맞추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6월 30일 새벽에 토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때는 나의 인간관계, 어떤 영업, 거래, 계약,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부분에서 어떤 분기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이 된다거나, 기존과 다른 거래처나 계약처를 대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죠.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과 관련해서, 인간관계 관련해서, 거래 계약과 관련해서 그런 새로운 드라이브를 건다고 할까요? 그런 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동과 관련되신 분들도 이럴 때 이제 뭐 한번 움직이는 것 좀 알아볼까? 아니면 안 했던 이동을 좀 해볼까?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행운이 함께 하실 분들, 목성의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이 가로선, 어센이 계자리 18도 49분서부터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 쌍둥이 목성이 지평선 축의 그림자 각으로 6월 4일 이후서부터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6월 4일 이후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첫째로는 건강적으로 좀 에너지가 뭐 나쁘지 않은데?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활력도 좀 돌고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의욕 같은 것들이 주변에 좀 깔리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내가 좀 느껴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그런 시기가 되시면은 좋아요. 자, 이번 한 달 동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이 세로선 있죠. MC. 요 MC가 양자리 7도 34분에서 14도 16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물고기 토성이 좌우선 축의 그림자 각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일적으로 상황이 일사천리로 쭉 상황이 진행되질 않고 좀 늦어지고 지연되거나 막히거나 일이 많다거나 고되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쁘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뭔가 그만둔다거나 안 하는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MC가 또 이 양자리 20도 46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양화성이 좌우선 축에 또 들어오는데, 이건 한 달 내내는 아니고요. 화성이 황소자리에 입궁하는 9일까지만입니다. 9일까지예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바쁜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정신없다, 이런 때가 돼요. 그리고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쟁적인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런 시기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자리 분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자리 별아님들 안녕하세요. 사자자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의 주인 태양은 현재 11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지금 뭔가 사람들의 인맥을 넓힌다든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 나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그런 직업적인 아니면 커리어적인 사회적인 활동에서의 성취를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배우거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만약에 이 시기에 인맥을 쌓는다고 하시면은 좋은 인맥이 되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장기적으로 먼 미래 비전을 보고 무언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투자라는 게 공부라든지 어떤 지적인 재산, 자격증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학위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재물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던 간에 장기적인 나의 미래 비전을 보고 열심히 무언가에 매진을 하는 때가 되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런 태양이 이제 6월 21일이 되면은 새벽에 이제 12하우스 계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한 달 동안 12하우스에 있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사제자리 분들이 좀 외부적인 활동이 그 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 만날 여력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근이 잦아진다던가 내가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집중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강적인 이슈 때문에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의 울로에 따라서는 이런 때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병원 진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이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되면은 사람들과의 구설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좀 안 좋은 것들과 관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로 이제 쓰이기보다는 이왕이면은 이제 나에게 좀 집중을 하고 내가 향후 이제 이때서부터 또 한 달 후가 되면은 태양이 이제 1하우스로 넘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세상에 선보일 것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시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저녁에 수성과 목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6월 3일 오후서부터 7일 자정 무렵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사제자리 분들에게 어떤 재물적인 돈이 들어오는 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거래나 계약 약속들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돈 벌 만한 기회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일거리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성사가 되는 게 적다거나 아니면은 거래 계약이 성사가 됐지만 내가 그거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런 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가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비하는 지출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출적인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월 4일 밤에는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 새벽서부터 6월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제자리 분들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 드러난다거나 보여진다거나 인기를 얻는다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런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한 것도 좀 드러나고 잘못한 것도 드러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리 원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하고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받고 인정받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성과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윗사람이라던가 내가 할 본분을 다했다던가 조직의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르게 됐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성과가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긴 기간으로는 요렇지만 좀 더 이제 짧은 시기를 보면은 특히나 나의 그런 일적인 성취적인 부분에서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시기가 3일서부터 6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런 때 이제 좋은 일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특히나 이제 뭐 사람들에게 영업이라든지 사람들과 거래 계약이라든지 뭔가 미팅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일들, 사람들을 직접 대해야 되는 일들 이런 데에서 특히나 좋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끌어야 되는 것들 이런 데에서 좋은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8일 오후가 되면은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아침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이때를 보니까 우리 사제자리 분들이 이 시기에 일을 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이신 것 같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활동, 직업적인 활동, 대외적인 활동에서 내가 어떤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좀 진지하고 진중하게 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 나의 인내심, 그리고 어떤 절제력,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꾸준함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짜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확 늘어난다거나 만나는 사람들이 확 증가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들이 많아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님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하시는 분들도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수록 좋은 일을 한다. 이럴 땐 좋은 시기가 되고, 그리고 연애 애정운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갑자기 누군가 사귀게 된다든지 만나게 된다든지 싸움이 시작이 된다든지 이런 시기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9일 저녁에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앞에 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들이 연달아서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남들에게 좀 잘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내가 이때 그리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실 수는 있습니다. 좀 몸이 힘들다거나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로 인해서 좀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좀 힘들다거나 좀 육체적으로 좀 다운이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프시다거나 이러면은 건강 챙기시고 병원 꼭 가시고 요런 때가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때가 좀 구조가 독특한 게 이제 보면 나의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트러블도 있으면서 좋은 일도 같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하고는 다툼이나 갈등 같은 것들, 그리고 좀 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서로 좀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원하는 조율 조건 같은 것들이 좀 다른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거래 계약 같은 일들은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내가 좀 많이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때 잘 지내실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이 부분만큼은 참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의견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맞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율 잘 하시는 그런 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1일 저녁에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사주자리 분들이 보니까 이 6월 초가 굉장히 나의 직업적인 거라든지 대외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내가 해야 될 게 많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걸 좀 해결하러 다니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성이 6월 9일서부터 지금 10하우스 황소 자리로 입궁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활동에서 언제나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 그리고 무슨 일들이 생겨서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하던 그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일도 좀 해야 된다든지 갑자기 무슨 뭘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은 사회적인 활동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좀 사람들 사이가 예민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되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좀 많이 드는 때가 되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명왕성을 만나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좀 일이 좀 많이 힘들다거나 뭔가 빡세다거나
뭔가가 고장이 난다거나 뭔가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직장 상사나 윗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뭔가 트러블이 난다거나 뭔가 깨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요때는 조금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미리 건강을 좀 챙겨서 이때는 이제 내가 이거를 그때그때 벌어질 때마다 잘 대처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 명왕성은 따로 이렇게 어떻게 내가 뭐 대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시기는 좀 살짝 빡세겠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뭐 술 드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화성이 4하우스를 담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의 집안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식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고장이 난다거나 누가 편찮으시다거나 뭔가 파손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내가 챙겨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6월 12일 저녁에는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0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금전적으로 좀 아끼시면은 좋아요. 내가 써야 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줘야 할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좀 흐름이 막히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무언가가 좀 부족해지는 때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끼시는 게 필요한 때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그러니까 배우자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오해라든지 뭔가 잘못 전달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잘못 잡는다거나 뭔가 착각한다거나 실수한다거나 뭔가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거래 이런 거 하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 거래, 계약 이런 것들은 요 시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동수 같은 것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늦어진다거나 지연된다거나 미뤄진다거나 뭐가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거래처나 영업처 또는 배우자, 연인 등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에서 좀 짜증나는 소식이나 실망스러운 소식,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나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래나 약속 같은 건 요땐 좀 피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15일 새벽에는 태양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앞서서 이제 금전적으로 좀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소비 지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의 흐름은 원활하지 않은데 돈 들어갈 때는 좀 있게 되는, 약간 큰 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내가 체면에 의해서 써야 되는 돈, 경조사비 같은 것들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지출하게 되는 약간 사치성 소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출에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역시나 어떤 연락이나 소통, 이동과 관련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뭐 약속, 거래, 계약 이런저런 뭐 통화를 많이 해요. 회의나 미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앞에 구조하고 보면은 이게 되게 뭐 좋고 스무스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덜 그럭거리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의사소통과 관련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낮에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다른 구조들과 한 덩어리로 지금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17일에 같은 날 수성과 해왕성도 사각을 맺습니다. 역시 이거는 17일 하루 동안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일에 수성 금성이 또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17일서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 그리고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이 네 구조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시기에 나의 생활비라든지 나의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때 하필이면은 나의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이 수성에게 보면은 금성의 해왕성의 북곡점이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오면은 지갑이 그냥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통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이렇게 쭉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다 쓴지 모르게 막 나가게 될 수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될 수 있고,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 돈이 남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이 남에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거 날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기나 기만의 조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눈 가리고 이게 싹 코베이게 되는 구조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조항을 잘못 보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환불도 안 된다던가, 이때 투자하거나 거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된다던가, 이게 눈에 뭐가 씌인 듯이 뭐를 사버린다던가 아니면 팔아버린다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모든 금전 거래에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도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어떤 되게 뭐 좋은 뭐 마케팅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라 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사제자리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시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영향이 이 6월 중순서부터 6월 30일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는 뭔가 내가 마케팅을 한다.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뭐 이벤트 같은 거를 해서 장사를 한다. 이러면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때 뭐 확 풀어가지고 뭐 무슨 이벤트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홍보한다거나 광고한다거나 이런 걸로는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구조기는 한데, 그거 외에 이제 중요한 매매, 거래, 뭐 판매 이런 것들에서는 유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이에 21일의 새벽에는 태양과 해왕성 사각도 있어요. 이 구조는 19일서부터 21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는데, 이 구조도 요 유효기간 안에 다 껴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우리 사자리 분들이 뭔가 판단력에 미스가 생기거든요.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딱딱 계산해가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가, 더블로 가, 뭐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고, 그리고 요 21일 전후 요 시기 때는 뭐 약을 먹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약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그런 자제력과 이런 인내력 같은 게 좀 부족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잠도 많아지고 좀 몸이 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새벽에는 수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구설이나 이제 사람들 간에 좀 감정이 섞여서 얘기가 오가는 그런 것들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사람들이 예민하고 짜증을 좀 낸다든지 좀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이렇게 약간 뒷담화 한다든지 뭐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나 문제, 사람들 간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때 뭔가 회의가 잡힌다거나 아니면 미팅한다거나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때 금전적으로도 소비 지출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사제자리 분들이 6월 달에 돈이 많이 지출이 있네요. 돈 들어올 만한 그런 시기는 그 초에 목성 구조 한 번 있었고 내내 지금 계속 지출하는 경향이 좀 강한 구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의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 사회적인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식구들, 가족들과도 좀 약간 예민해지고 이제 서로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7일 새벽에는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5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금전적으로 뭔가 돈이 제대로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돈 나갈 돈이 좀 부족하다거나 뭔가 제때가 안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역시. 그러니까 이번 말까지가 좀 계속 그렇죠. 6월 달에. 그래서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역시 누군가하고 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기가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뭐 이런 때가 될 수 있고, 구설이 좀 생긴다거나, 말이 좀 잘 안 맞는다거나, 이게 배우자 연인하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6월은요, 사제자리 분들이 누군가에게 좀 정확한 얘기, 그다음에 좀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때도 거래 계약 같은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나은 시기예요. 그리고 29일에는요.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 이때 굉장히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때그때 일어난 일들을 잘 해결을 하면 그에 따른 성과가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랜덤 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그때그때 임기응변 잘 발휘하고 해결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더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일 새벽에는 토성이 역행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는 나의 대인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이런 뭐 배우자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가 뭔가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래처나 영업처를 뚫어야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뭐 내가 부서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뭔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 연애를 시작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별하게 된다든지 만남도 되고 이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동도 됩니다. 내가 어딘가 이사합니다. 움직입니다. 이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대한 어떤 분기점 같은 것들 형성이 되는 그런 전후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달 동안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살펴보면은 이 가로선 있죠? 요 어센이 사자자리 0도에서 18도 51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한 달 내내는 아니고요. 9일부터 황소화성이 이 앵글축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건강에 유의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자분들 제가 항상
척추가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척추 질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심내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항상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여름에 더워지면은 오히려 그런 심내혈관은 더 환자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과의 좀 갈등 또는 경쟁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뭐를 좀 해야 되는 때가 될 수도 있고 좀 예민하게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좀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 게임이 일어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기존에 하던 그런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저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스트레인저가 된 듯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면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은 충분히 큰 탈 없이 보내실 수 있는 시기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주자리 분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여자리 벼라님들 안녕하세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여자리의 주인 수성은 9하우스 황소자리에 있습니다. 이 수성이 6월 3일 오후가 되면은 10하우스 쌍둥이 자리로 입궁합니다. 이때서부터 약 한 14일 정도 쌍둥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천여자리 분들은 사회적인 활동, 나의 직업 활동, 커리어적인 것들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에 매진하는 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구직을 한다든지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뭐 사회적인 성취 같은 것들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활동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미팅하고 회의하고 뭐 거래하고 계약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7일이 되면은 이날 저녁에 수성은 11하우스 개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천여자리 분들이 나의 좀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때가 돼요. 그래서 뭐를 좀 배워볼까? 무슨 자격증을 따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뭘 준비하려고 하실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좋은 사회적인 인맥들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락하고 만나고 어떤 모임을 갖는다던가 이런 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실질적인 재물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어떤 미래 가치나 미래 비전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저녁에 수성과 목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3일 오후서부터 7일 자정무렵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천여자리 분들은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되실 수 있고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많아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이동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 뭐 부서 이동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뭐든 좀 많아집니다. 사람도 주변에 많아지고 내가 다뤄야 하는 정보도 많아지고 해야 되는 뭐 이렇게 다루는 물건도 많아져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쁜 시기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때 벌어지는 어떤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이
양은 많은데 질적으로 어떤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은 많아지고 손님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나에게 남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승진이나 합격이나 뭐 좋은 결과물 같은 것들 얻게 되는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이라든지 내가 다루는 것들이 증가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생각보다 실제로 내 손에 쥐는 거는 적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진은 됐는데 이제 일은 늘어나고 늘어난 월급은 뭐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던가 취업이 되긴 됐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된다던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일들 주변에 많은 그런 뭐 인맥이 늘어나고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사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4일 밤에는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서부터 6월 17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처녀자리 분들이 지출이 좀 커질 수 있어요. 내 씀씀이가 커져서 돈을 좀 많이 쓰게 되고 사람들에게 한턱을 낸다든지 비싼 고가의 물건을 쓴다든지 해서 소비 성향이 좀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영업이라든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매력 같은 것들로 뭔가를 이제 일 같은 거를 그런 매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나의 뭔가의 능력을 입증하고 그리고 어떤 화술이라든지 영업력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이때 오후에는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아침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기도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좀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활동에서 사람들 사이에 좀 약간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소비 지출 성향이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약간 부족하다, 마른다 이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제때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나가야 될 돈이 좀 부족한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9일 저녁에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내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그 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느라 내가 어떤 일들 벌려진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뭐 마무리를 한다든지 진행을 시킨다든지 이러느라고 바쁜 시기를 이제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제 보내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의 사회적인 활동에서 직장 상사나 윗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때 좀 어렵거나 힘든 일 같은 것들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도 여파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일에는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2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 간의 한 약속 같은 것들이 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한 이야기가 앞뒷말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서로 말한 것에 오해가 좀 있다거나 그래서 전달이 잘못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생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하기로 한 것들이 미뤄진다거나 지연이 된다거나 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취소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인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좀 불평불만, 그리고 내가 그런 말 언제 했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가기 싫은 곳을 간다거나 힘들게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문서 작업 같은 거를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나 어떤 계약, 거래 이런 데에서 트러블 같은 게 좀 벌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 계약은 요 시기는 좀 피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5일에는 태양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적으로 회의가 잡힌다든지 약속이 생긴다든지 많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일이 있다거나 뭔가를 배워야 된다거나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취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이동수 같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천여자리 분들이 이런 지금 한 6월 둘째 주? 요때쯤? 그쵸? 한 중순쯤? 요때가 이런 이동이라든지 문서 관련 작업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실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이런저런 트러블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소소하게는 택배 같은 거 잘못 오고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17일 오후에는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 아침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 구조가 다른 구조들이랑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17일 날 수성과 해왕성도 사각을 맺어요. 이 구조는 17일 하루 동안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17일에 수성과 금성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7일 저녁서부터 22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네, 이 네 가지 구조가 한 번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처녀자리 분들은 사회적인 활동이든 나의 주변에서 좀 정신없는 시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가려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수성이 해왕성과 북곡점을 함께 보기 때문에 내 판단력을 믿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원래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치적으로 딱딱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런 것들에서 뭔가 오류가 잘 발생합니다. 내가 뭘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로 인한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은 안 되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거나 사면 안 될 것들을 산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거래를 하더라도 무언가의 그런 뭐 조항을 잘못 본다거나 약관 같은 것들을 잘못 봐서 샀는데 환불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매매 거래 무슨 주식 투자 이런 것들에 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이런 온갖 소문, 구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를 잘 가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 중에 진짜를 가릴 만한 힘이 지금 나에게 좀 부족한 때다. 왜냐하면 해왕성이랑 북곡점을 다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십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구조를 긍정적으로 쓰려면 광고, 마케팅, 홍보처럼 소문나서 좋은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데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의 것들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래 계약, 약속 뭐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벌거리가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저것도 돈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괜찮은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나의 돈이 또 한편으로는 다 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 지갑이 다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도둑놈이 그걸 가져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과소비라든지 과한 지출이라든지 그래서 돈이 좀 막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2일 새벽에는 수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새벽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성, 금성이 회합하면서 해왕성이 북극점 만나는데 화성까지 끼어들었다? 이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진짜 사기, 뭔가 겉모술수, 거짓말, 교묘한 술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 조심해야 되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때 뒷얘기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그런 소문에 그 뒷담화에 그런 주인공이 돼버릴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에서 이럴 때 일적으로 굉장히 뭔가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막 생기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이 금성, 수성, 해왕성 북곡점의 영향이요. 6월 중순서부터 6월 30일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의 영향인데 그 안에 지금 수성이 또 화성, 토성을 다 보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수성이 화성 만나고 그다음에 토성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이때 좀 힘든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말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번복되거나 바뀌거나 얘기들이 많다거나 주변이 좀 시끄럽다거나 약속이 깨진다거나 뭔가 지연되고 미뤄지고 뭔가 일처리가 쭉 진행이 되지 않고 가다가 막히고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기로 했다가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통과될 줄 알았던 게 통과가 잘 되지 않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조금 우리 처녀자리 분들에게는 좀 갑갑하다 이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흐름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플랜 B, C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소비 지출 생기죠. 화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갑자기 어디다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 내가 예상한 한 달 나의 소비 내역에 있을 법한 지출이 아니라 갑작스런 이렇게 끼어드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전적으로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30일에는 새벽에 토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는 우리 처녀자리 분들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일종의 분기점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리셋이 된다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때 처녀자리 분들의 인간관계가 분기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게 되거나 기존의 관계가 리셋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인이다. 그러면은 연인에서 이제 결혼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기점이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별의 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관계의 변화, 그리고 뭐 연애 결혼만이 아니라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거래처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이 이제 끊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새로운 판로를 찾는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아니면 부서 이동이 됐다거나 직장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뭔가 정립이 된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새롭게 좀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 목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가로선, 이 어센이요. 처녀자리 0도에서 11도 11분 사이에 있는 분들, 쌍둥이 목성이 앵글축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활력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에너지가 올라오고 뭔가 행동력 같은 것들이 생기고 주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벌리고 움직이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인맥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다거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일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이 어센이 처녀자리 15도 44분에서 22도 26분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 물고기 토성이 또 앵글축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녀분들이 워낙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 트러블 같은 것들 생기지 않도록 그런 위장장애라든지 대장성 과민증후군 뭐 이런 거 있죠. 변비 이런 것들 유의하시고 여성분들이라면은 생리증후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 헤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자주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 생기게 될 수 있고요. 사회적인 활동에서 뭔가가 좀 지연되고 늦어지고 아니면 할 게 많아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깐깐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생기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처녀자리 분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칭자리 베라님들 안녕하세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의 주인 금성은 구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하우스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곳이에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지식과 경험을 확장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뭔가를 배운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학위를 따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의 경험치들을 경험 랩을 쌓아가는 그런 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내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즐겁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배움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다, 즐기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하우스가 여행의 하우스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행을 하면은 가서 즐겁기도 하지만 그 경험이 나에게 값진 어떤 또 배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금성이 이제 17일이 되면요. 오후에 10하우스
개자리로 입궁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천칭자리 분들은 사회적인 활동에 열심히 하는 때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뭐 취업을 알아보러 다닌다거나 어떤 뭐 나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성취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적으로 경쟁하고 뛰어들고 일하고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내부에 있기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든지 뭐 실제로 집에 있거나 재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에 좀 더 매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밤에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 새벽서부터 6월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반적으로는 우리 천칭자리 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보자 이러면서 나를 쪼고 있는 누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됐든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아니면은 뭐 거래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물 같은 것들을 내놓아라 막 이러면서 나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해낸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때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성취와 노력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좁게 보면은 6월 3일서부터 6월 6일 사이가 가장 그런 성과물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바짝 해가지고 이런 윗사람들의 뜻에 좀 맞춰주고 조직이라든지 회사에서 원하는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맞춰서 결과물을 내놓으면은 아, 이 처칭자리 분 진짜 믿을만 하네. 정말 잘하네. 이러면서 그게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잘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8일 오후에는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아침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나도 좀 책임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한 나의 가족이라든지 부모님, 식구들 이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챙겨드려야 되거나 내가 뭔가를 부담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집안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첫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첫째처럼 뭔가를 좀 챙겨야 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저녁에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나의 집안과 관련된 일들이 뭔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외부에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가족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의 온로에 따라서는 좀 힘든 상황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외부에 뭔가 알려줘야 되는 그런 때 우리 부모님에게 중요한 일이 생긴다던가 집안 어른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인간관계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하고 강하게 부딪힌다거나 싸운다거나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는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때 부딪히면은 좀 답이 없게 부딪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가 나의 주변 지인이라든지 회사 직장 동료만이 아니라 친구 뭐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배우자 연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의 개인의 울로에서 이런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럴 때 헤어지는 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좀 관계 트러블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물적으로 내가 금전적으로도 이때 좀 생각지 못한 돈이 나가게 된다거나 어떤 분들은 범칙금 같은 것들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뭔가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나가는 그런 지출들 생기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돈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금전에 좀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12일에는요, 저녁에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0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과의 의사소통에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한 이야기에 오해가 생긴다거나 의사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무언가가 취소된다거나 하지 않기로 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연락을 받는다거나 이게 되지 않기로 했다,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연락을 하거나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땐 중요한 거래 계약이라든지 부동산 계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가족이나 가정, 부모님, 식구들과 관련해서도 이때 서로 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때는 서로 깊은 얘기를 한다거나 좋은 얘기 아니면은 서로 안 나누는 게 나은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일에는요,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서부터 17일까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구조랑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17일에는 수성과 금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17일서부터 22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요. 그리고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이 구조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천칭자리 분들은 굉장히 정신없고 바쁜 때가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의 주변 사회 활동이든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야기, 소문들 이런 게 막 확 들어오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좀 나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단단히 차려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런 정신을 단단히 차리기가 좀 어려운 게 하필이면은 금성이 또 해왕성하고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리분별이 좀 잘 안 되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뭔 일이 벌어진 거지?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거래 계약, 중요한 매매, 약속 이런 것들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가입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약관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안 되는 이런 낭패가 있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은 사기의 조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기당하기도 딱 쉬운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칭자리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거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조심하시면 나쁘지 않은 구조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의 일터에서도 좀 정신없이 흘러가는 때가 될 수 있고, 무언가 좀 오류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뭘 하려고 했는데 깜짝같이 뭐가 사라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챙기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체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게 저것도 얘기 듣고 저것도 얘기 듣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고요.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은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주하고 빠르게 지나는 때가 되고, 그리고 소문이 되게 많이 도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은 마케팅이나 광고나 홍보처럼 알려지면 좋은 것들, 이런 거에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도 알려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좀 가릴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조는 6월 중순, 그러니까 한 16일 이때서부터 30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일 새벽에는 수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말다툼이라든지 구설,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지 돼요. 서로 좀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때라서 이게 나의 인간관계를 다 말하기 때문에 배우자 연인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말싸움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유의하셔야지 되고,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경쟁이 좀 심해진다거나 사람들 사이에 좀 말이 예쁘게 안 나가는 때 싸우자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이럴 때 돈의 융통, 흐름이 생기는 시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움직이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27일에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앞서서 6월 말까지 중요한 거래 계약, 약속 같은 거 하기 좋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대화나 어떤 조건 같은 것들 얘기하거나 문서가 오간다거나 어떤 숫자가 오간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의도가 다르게 전달이 되고 오해가 쌓이고 오역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고, 하기로 했던 것들이 취소된다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엎어버린다거나 약속 거래가 파기된다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거래 계약, 약속 같은 것들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월 29일에는요.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와 거래 계약을 한다거나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거나 또는 연애운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성이 화성한테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천칭자리 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하는 거래 계약, 약속 또는 연애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들, 이런 부분이 손해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 좀 피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다 내가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되는 때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영업이나 계약 같은 걸 진행을 하더라도 내 조건보다는 상대방 조건을 좀 따라줘야지 성사가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봐서라도 상대방한테 맞춰서 이거를 성사시켜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그런 성사를 하지 않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줘야 되는 게 많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래도 이제 금전적으로는 이때 돈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에 뭐 이득은 생길 수 있는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6월 30일에 토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는 우선 첫째로는 나의 부동산적인 거.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한 이슈 있으신 분들 일종의 분기점 형성됩니다. 뭐 내놓는다든지 팔려고 한다든지 살려고 한다든지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알아보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사를 가려고 뭔가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관련된 식구, 집안 어르신과 관련된 어떤 뭐 건강이나 안위 이런 상황에 대한 일종의 뭐 터닝 포인트, 분기점들 형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자영업장이나 내가 일하는 곳들의 환경적인 변화, 조직적인 변화, 체계 변화 같은 것들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나의 사회적인 활동과 직업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곳이 이제 달이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달이 움직임이 빨라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물고기 달이 황소 수성을 떠나서 가장 먼저 쌍둥이 목성을 만나러 가는 그런 달의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이제 나중에는 뭔가 괜찮은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일이 좀 많아지고 내가 다뤄야 되는 것들이 많은 시기가 됩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일처리와 많은 사람들 해야 할 일이 많은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은 나의 외부적인 활동과 직업적인 활동이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하던 거 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와,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들이 늘어나는구나. 근데 그만큼 늘어난다는 건 나의 직책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맡게 되는 업무 분야가 좀 더 확장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외부적인 사회 활동이 확장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잘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나의 대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 좀 좋은 시기, 그런 분위기들이 좋은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날짜 전후 하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 그 다음에 6일, 14일, 20일, 22일, 그 다음에 27일, 29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좋은 때고 주의하셔야 하는 때는 3일, 7일, 10일, 14일, 18일, 21일, 25일, 그 다음에 27일입니다. 이때 전후 하루로는 좀 환경이 거칠다거나 경쟁적이라거나 뭐 일이 많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목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요 세로선 있잖아요. 요 세로선 MC가 계절이 18도 49분에서부터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은 쌍둥이 목성이 요 좌우선 축에 그림자 각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한 달 내는 아니고 6월 4일서부터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천칭자리 요 해당하는 분들은 일적인 부분에 확장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변에 대인관계가 늘어난다거나 업무적인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가 되니까 활동들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가로선 있죠. 요 어센이 천칭자리 7도 34분서부터 14도 16분 사이에 있는 분들 물고기 토성이 어센 뒷센 축에 그림자 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건강 유의하셔야죠. 네, 천칭자리 분들 허리, 요추 이런 쪽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신장 쪽도 잘
건강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붓는다던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대인관계에서 누군가와 이제 알게 모르게 멀어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안 보게 된다든지 헤어진다든지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세니 천칭자리 20도 46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 양화성이 또 지평선 축에 바로 앵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평선만이 아니에요. 이 앵글 축에 다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 내내는 아니고 황소자리 입궁하는 이거는 9일까지만입니다. 이 이후로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첫째로 건강, 상해, 염증, 고열 이런 질환들 유의하시고요. 사람들 간의 다툼, 경쟁, 싸움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활동이나 이런 데에서 랜덤 게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스트레인저가 돼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닌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회활동 하시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순칭자리 분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갈자리 별아님들, 정갈자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의 주인 화성은 6하우스 양자리에 있습니다. 6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에 집중하고 일해야 되고 야근을 한다던가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상 내가 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건강을 위해서 뭔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밤샘 작업을 한다든지 야근이 많다든지 좀 일이 많고 피곤하고 에너지 많이 써야 되는 때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약간 워커홀릭 모드처럼 빠져있는 부분에서 어떤 성과물들 같은 것들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화성이요, 6월 9일 낮이 되면은 7하우스 황소자리로 입궁합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정갈자리 분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맞춰줘야 되는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상대방들의 의견에 좀 더 따라줘야 된다던가 어떤 조건들에 좀 더 맞춰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 낯선 곳에 좀 놓여지는 것과 같은 분위기라서 내가 뭐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사를 한다던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들과 좀 조율하고 맞춰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어쩐지 사람들 앞에 자꾸 나서야 되는 일이 생긴다던가 사람들을 많이 대면을 해야 된다던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된다던가 할 수 있기도 해요. 또는 연애나 결혼처럼 이런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들이 많은 때가 됩니다. 내가 나보다는 내 배우자나 연인에게 좀 맞춰줘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때가 됩니다. 이게 사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편치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껏 좀 잘 보고 그 상황에 잘 맞춰서 하면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이동을 한다거나 어딘가 이직한다거나 이사한다거나 멀리 어딘가 가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되는 시기가 이때 이후로부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에는요. 수성과 목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3일 오후서부터 7일 자정 무렵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생활비적인 부분, 나의 금전적인 부분이 융통이 되는 시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성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한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좀 이득이 되는 시기. 그래서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도 있으실 수 있고, 금전적인 거래 계약 같은 것들 발생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4일 밤에는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 이제 외부로 좀 보여진다거나 인기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약속이나 거래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나의 매력이나 뭐 사람에 대한 친화력, 사람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서 좋은 일들이 있는 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면접 같은 거에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한다든지 사람들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한다든지 이러기에도 좋은 때가 될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이 준비가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뭐 일적으로 어떤 성취라든지 성과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일들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이 기간이 좀 길잖아요. 이 중에서도 6월 3일서부터 6월 6일 사이, 짧게 보면 요 시기에 뭔가 내가 뭐 좋은 계약 거래를 딴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서 성과를 얻는다거나 뭐 면접 이런 데서 발탁이 된다거나 좋은 성과 같은 것들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좋은 회사와의 계약 같은 것들, 영업처를 만나게 된다든지 이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연애 결혼 같은 것들과 관련된 분들은 이 시기에 뭐 소개팅이라든지 윗사람을 통한 소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면 이럴 때 뭐 드러난다든지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오후가 되면은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집안이나 식구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함께 즐거운 어울릴 만한 일이 있다든지 뭐 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죠. 파티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 좋은 물건 드리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은 물건들, 고가의 물건들, 이런 장식품들 이런 거 드릴 수 있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식구들에게 축하할 만한 일들 생길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꼭 집안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 또는 나의 업장, 사무실 이런 데에서도 좋은 일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식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래 계약 같은 것들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이런 데에서는 좀 트러블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는 좀 멀어진다거나 사이가 이제 끝난다거나 영업이나 거래 관계 같은 것들이 종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지 되고, 나의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좀 그런 트러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같은 것들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운에 연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온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예. 그래서 어쨌든 연애나 애정, 결혼 관련 사안도 이벤트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9일 저녁에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조건에 맞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요. 영업적으로 누군가를 접대하거나 이러기에는 괜찮은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갈자리 분들이 그 전부터 컨디션을 좀 잘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기간에 굉장히 일이 많다거나 내가 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온다거나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거나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버티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체력 비축을 좀 잘 해놓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이때 뭐 대인관계 쪽으로 누군가하고 부딪히는 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누군가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트러블이 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서 인간관계에 좀 흉사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벌어질 수 있는 시기이고 또한 대인관계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그런 관계 어려움 같은 것들이 따르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원로에 따라서는 이런 시기에 누군가하고 이별하거나 멀어지거나 헤어지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좋게 틀어져서 헤어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님이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10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가족, 가정, 뭐 부모님, 식구는 물론이고 내가 일하는 곳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좀 전달상의 오류, 오해, 곡해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뭔가 하기로 한 것들이 취소된다거나 하지 않기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서로 좀 그런 말이나 문서 같은 걸로 다툼이 생긴다거나 약속이 취소된다거나 거래를 안 하기로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중요한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은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이랑 식구 뭐 이런 내가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관련돼서 심리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소식이나 좀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이런 좀 감정적인 소모가 들어가는 그런 연락이나 소통,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가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은 새벽에 태양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서부터 17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동수 같은 것들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부서 이동, 직업적인 이동, 이직, 아니면 출장 이런 식으로 어딘가 다녀와야 되거나 움직이는 일들, 어딘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문서 작업해야 되는 일들, 페이퍼워크 같은 것들이 많은 시기가 될 수 있고 뭐 자료를 찾아야 된다든지 회의나 미팅, 약속 이런 게 많아진다든지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17일 낮에는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부터 17일까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구조들이랑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볼게요. 17일 저녁에는 수성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7일 저녁부터 22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6월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 그 다음에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요. 이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화라든지 이야기 주고받는 것에서 여러 가지 소문, 정보,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래 계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새로운 정복거리들이 막 들어온다든지 해서 좀 약간 정신없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해왕성과 북곡점이 같이 이제 딸려 들어오면서 이게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인물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게 휘뚜루마뚜루 정신없이 후루룩 지나가서 어느샌가 내가 도장을 찍고 있거나 계약서를 쓰고 있거나 뭔가를 덜컥 사버리거나 누군가를 사귀어버리거나 만나버리거나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버린다던가 이런 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좀 단디 차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갈자리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 자체가 이때 울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6월 중순서부터 6월 30일 말까지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갈자리 분들은 7하우스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특히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좀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약간 말이나 이런 것들이 공수표처럼 남발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을 하면은 그게 내가 사지 말아야 할 거를 사버리게 되거나 팔지 말아야 될 거를 팔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문도 많이 파다하게 퍼지는 때라서 각종 구설 같은 것들이 많이 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니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같은 것들도 폭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셔야지 되고,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광고, 홍보, 마케팅처럼 밝혀지면 좋은 거, 드러나면은 좋은 거, 뭔가 기사 같은 것들을 이때 빵 터트려야지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작품을 이때 확 뭐 소개해서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중요한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은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또 22일에는 지금 보면은 수성과 화성이 또 육각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때도 이게 역시나 구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적인 것까지 섞이면서 말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갈등 유발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 날짜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30일 안에. 그래서 이 시기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이 되면은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앞에서 살펴봤던 수성, 토성 과학과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말에서 이제 오해와 잘못된 번역들, 잘못 받아들이는 거, 잘못 전달되는 거, 정확해야 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 그로 인해서 무언가 엎어진다, 늦어진다, 하지 않기로 한다, 취소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뭐 문서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지 되고, 그런 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일하는 곳에서의 어떤 문서나 연락, 이야기, 말 등에서 내가 좀 실망스럽거나 내가 좀 다루기가 힘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6월 29일에는요. 화성과 금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갈자리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거래 계약, 약속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안 해. 이런 조건 아니면 안 해. 이렇게 좀 약간 강짜를 부려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한테 내어주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이벤트도 될 수 있어요. 애정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상대에게 좀 약간 손해를 줄 수 있는 구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건을 제시해서 상대는 좀 손해를 볼지 알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연인이라든지 배우자 이렇게 애정 관계에서는 두 분이 같이 잘 지내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관계적으로. 근데 이제 나 때문에 상대방이 좀 참는 게 많은 시기가 될 수 있고, 내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 상대방이 약간 손해를 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에는 토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는 정갈자리 분들 중에서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곳에 주거지나 거주지 또는 내가 일하는 곳의 환경이 변화하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본다던가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되는 그런 이벤트를 위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부서로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식의 분기점이 형성될 수 있어요. 조직 개편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가족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관련해서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 그래서 가족 관련 구성원의 변화 이런 일들, 아니면은 뭐 집안의 어떤 뭐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시기들이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한 달 동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요, 이 가로선 있죠. 이 어센던트가 전갈자리 0도에서 18도 51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황소 화성이 지금 9일서부터 앵글축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화성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염증 질환, 그다음에 고열이라든지 어딘가 삐끗하고 다치고 상해에 입는 거, 그다음에 감기, 뭐 인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문 질환도 잘 걸리거든요, 우리 정갈분들이. 그래서 그런 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누군가하고 갈등, 다툼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되는데, 경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이 환경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이 현재 상황에서 뭔가를 이겨내야 돼가지고 그거를 경쟁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분쟁, 다툼보다는 그런 경쟁의 에너지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화성이 MC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내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마치 랜덤 게임처럼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거나 내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하루하루 퀘스트 이렇게 깨나가듯이 그렇게 생활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그런 활동들 하시면서 원하시는 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갈자리 분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수자리 베라님들 안녕하세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의 주인 목성은 7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목성이 사수자리로 입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사수자리 분들 이때부터 7하우스 환경에 놓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내내 7하우스 환경이 돼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내가 아닌 낯선 곳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좀 더 맞춰줘야 되는, 그리고 환경을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주관이나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춰가는 시기로 삼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라고 이제 우주에서 명분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춰주면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익숙한 곳보다는 좀 낯설더라도 안 해본 곳, 새로운 곳,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이 좀 더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세요. 그리고 이럴 때 뭐 배우자, 연인, 결혼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노력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입니다. 이때 수성과 목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3일 오후서부터 7일 자정 무렵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사수자리 분들은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되실 거예요. 나의 그런 사회적인 활동에서 많은 일들이 들어오는 때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고, 이동도 일어나고요. 뭐 이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승진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벌어진다든지 이러면서 모든 좀 주변이 확장하고 늘어나고 막 많아져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이런 식이라서 분주하고 바쁜 때가 됩니다. 근데 약간 일적으로는 되게 손은 많이 가는데 내 손에 실제로 남는 거는 별로 없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갈빵 되지 않도록 이 거래 계약 같은 데에서도 너무 거래 계약이 남발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래 계약처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업 거래 계약처 또는 손님, 이런 계약사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들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시기예요. 부동산 계약 같은 것들 있을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수자리 분들은 결혼과 연애사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거나 썸을 타기 시작한다거나 뭐 소개를 받았다거나 그래서 뭐 연애가 시작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결혼과 관련된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 결혼과 관련된 일이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밤에는요.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 새벽서부터 6월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6월 달에 사수자리 분들이 이런 7하우스의 인간관계나 연애 결혼과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5월 말부터 6월 초 때 요 사이에 6월 초중순 요 사이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되게 좋은 거래 계약처를 잡게 된다든지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 괜찮은 거래 계약처 이런 일들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도 역시 그렇거든요. 지금 넓은 기간 동안에 그런 운이 좋잖아요. 근데 이 기간 중에서도 특히 그 연애운도 그렇고 애정운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되게 괜찮은 거래처를 잡는다든지 영업의 성과를 이룬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좁은 시기로 보면은 6월 3일서부터 6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에 수성목성 회합이랑 겹치잖아요, 시기가.
그래서 이 시기에 유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 및 그다음에 계약, 거래, 영업 이런 거 다. 그리고 6월 8일에는요. 오후에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인관계적으로 아까 유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일도 있으면서 그 와중에 정리되거나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헤어진다거나 멀어진다거나 정리되는 거래처가 있다거나 누군가 이별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더 이상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서로 이제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집안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좋은 물건이 들어오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고가의 물건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진짜 결혼 관련 이벤트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집안에다가 나의 이성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는 이럴 때 또 좋은 운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운도 있어서 돈이 이제 갑자기 뭔가 확 들어오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돈에 이득이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리고 6월 9일에는요.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출도 좀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만큼 또 기분 좋게 한턱 쏘기도 하고 돈도 꽤 쓰고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또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또 지출하는 그런 돈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나 대인관계적인 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고 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영업 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술자리라든지 접대 자리 같은 거 갖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12일 저녁에는요.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2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사회적인 활동, 직업 이런 부분에서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때가 될 수 있어요. 하기로 한 것들의 약속이 지연되거나 뭔가 좀 홀드된다거나 뭔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연락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수치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되는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오해와 이런 다툼 같은 것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거래나 계약, 약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만나기로 한 거라든지 뭘 진행하기로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좀 미룹시다 이렇게 되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생활비 쪽으로 이때 돈 거래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때 돈 거래하시는 거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고 이때 뭔가 구매하신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판다거나 산다거나 이런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요. 태양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서부터 17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 외부에 보여지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잘한 게 있다면 박수 받고 정말 저 사람이 저런 걸 했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되고 발탁되고 박수 받고 이렇게 명예가 올라가는 때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드러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설이 될 수 있어요. 망신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유의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나의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외부에 다 드러나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는요.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서부터 17일까지 오후까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 구조는 다른 구조와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게요. 17일엔 수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어요. 이건 17일 하루 동안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17일 날 수성과 금성이 또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17일서부터 저녁서부터 22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다 같이 한 덩어리로 엮여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사수자리 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대인관계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정신이 없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약속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정보들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쏙 빠지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거래나 계약, 이런 약속들이 막 남발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해왕성이랑 이런 곡점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막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후루룩 했다가 내가 이미 계약을 해버렸네. 도장을 찍어버렸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사기의 조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약관을 놓쳐서 뭔가를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취소가 안 돼가지고 낭패를 본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면 안 되는 거, 팔면 안 되는 거, 거래하면 안 되는 걸 거래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 급하게 가까워져 버리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지 잘 알아보고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씌인 것처럼 후루룩 막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 계약, 약속, 비즈니스,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의하셔야지 되고 나의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정신없는 시기가 돼요. 그리고 뭔가 서로 이렇게 회의도 많고 미팅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빠진다거나 누락된다거나 뭔가 처리가 잘못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다거나 이러기도 쉬운 때고 소문도 많아지고 구설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마케팅, 광고 홍보처럼 밖에 다 드러내고 알려야 되는 것들, 소문이 나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저희 뭐 이번에 이벤트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책을 썼어요. 무슨 작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를 합니다. 이런 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무슨 이벤트 있으니까 응모하십시오. 막 이런 거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주의하셔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2일 새벽에는 수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성과 금성과 해왕성과 북곡점의 영향, 그 영향이 6월 중순서부터 30일까지 있어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얘까지 끼어들었어요. 화성까지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건 잘못하면 사기의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사람들이랑 말다툼 같은 것들 생기기 쉽고 그리고 되게 쉽게 이성을 그냥 만나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람들과의 그런 구설이나 뒷담화 이런 것들에 벼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6월 27일이 되면은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는 일들이 뭔가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미뤄지거나 그로 인해서 진행됐던 것들이 뭔가 엎어지거나 그로 인한 손해 같은 것들이 좀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좀 차근히 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시는 게 낫고 정확하게 이게 하기로 했다, 됐다 이럴 때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이런 서로 문서 주고받거나 연락 주고받을 때 오역이라든지 뭔가 의사 전달이 잘못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럴 때 성사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좀 유의하셔야지 돼요. 이때는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꼭 이뤄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때 물건 사거나 구매하거나 뭔가를 판다거나 거래계약사 이런 거 피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월 30일 새벽에 토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한 변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는다 또는 이사 가려고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분기점 같은 것도 형성될 수 있고 또는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뭘 알아본다 아니면 식구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것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곳에 그런 뭐 조직 개편 같은 것들 일하는 곳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새로 시작되거나 뭐가 마무리돼서 끝나거나 뭐가 바뀌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저 시기 전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달 동안 목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 가로선 어센이 사수자리 0도에서 11도 11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 쌍둥이 목성이 어센, 디센, 그다음에 앵글축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활력이 생기실 수 있어요. 뭔가 해보자는 의지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좀 나서서 하게 되고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넘치게 이런저런 것들 일을 많이 벌린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뭔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내 주변에 인맥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복도 좀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활동들 하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센이 사수자리 15도 44분에서 22도 26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물고기 토성이 또 어센 디센 축에 들어오기 때문에 첫째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네, 하체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몸이 붓는다거나 그리고 골반이 되게 뻣뻣해지면서 햄스트링 같은 거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누군가하고 정리되고 멀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식의 일들 있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수자리 분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 월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소자리 벼라님들 안녕하세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의 주인 토성은 삼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있습니다. 올 한 해 계속 토성은 삼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삼하우스에 토성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 뭔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나의 잡기 같은 것들 있죠. 내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실수록 좋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할게요. 6월 4일 밤이 되면은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 새벽서부터 6월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내가 뭔가 한 것들이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해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증명해 보이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이 하라는 것들, 윗사람이 원하는 것들에 맞춰주는 거, 뭐 선배나 윗사람, 뭐 선생님 이런 사람들, 뭐 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어진 어떤 책무들, 회사나 조직에서 내려준 일들 같은 것들을 내가 그 틀 안에서 열심히 해낸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들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을 인정을 받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유효기간이 되게 긴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빛날 수 있는 때가 6월 3일서부터 6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나의 능력 같은 것들이 빛을 발한다거나 뭔가 발탁이 된다거나 선발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슈가 된다거나 뭔가 성취를 이룬다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한 것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유난히 좀 눈에 띄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원칙대로 그리고 규칙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6월 8일은요.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아침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염소자리 분들은 좋은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깜짝 발탁이 된다거나 어디엔가 뽑힌다거나 인기가 확 늘어난다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영업 같은 것들이 막 많이 쏟아져 거래계약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면접 이런 데 되게 좋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나를 찾는 곳이 많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되게 많은 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나 윗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나의 부담감은 좀 커지겠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전적으로도 좋은 이득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돼요. 뭐 보너스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수입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경로로 인한 선물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전적 이득이 있는 시기. 그리고 6월 9일은요. 저녁에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역시 염소자리 분들이 두드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5월 말서부터 6월 중순경까지가 염소분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네요. 그래서 특히나 인기를 얻어야 된다거나 그런 비즈니스에서 영업력 같은 것들,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껏 꾸며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능이라든지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그런 결과물들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금전적으로는 좀 소비 지출이 있으시겠군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때도 되지만 내가 약간 뭐 고가의 물건이라든지 좋은 물건들, 비싼 물건들 산다거나 사회적으로 한턱을 쓴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일 저녁에는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그 안팎으로 좀 약간 내가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해결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간의 갈등, 다툼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곤란하다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거나 내가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있는 곳, 나의 거주지라든지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언가 파손나거나 고장나거나 아니면은 나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편찮으시다거나 뭔가 힘든 상황 같은 것들이 생기신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12일은 저녁에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0일 밤부터 6월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구조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사각을 맺고 27일에는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25일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뭔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화가 좀 잘 안 통하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말에 오해가 생기거나 말에 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의사 전달이 좀 잘못된다거나 그래서 약속 같은 것들이 잘 안 지켜진다거나 그래서 뭘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된다거나 그거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다가 실질적으로 서로한테 손해를 끼치면서 완전히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 않는다. 아니면 미루자. 하지 말자. 취소하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트러블 같은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나의 금전적인 손해 같은 것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거래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같은 거 잡기도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건 같은 거 이럴 때는 사지 않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예, 이럴 때 돈 거래 하시면 돌려받기 힘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받아야 될 돈이 제때 안 들어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받아야 될 물건이 제때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런 거래 계약 같은 거 유의하시고 특히나 이 27일에 들어오는 수성토성 삼각 요때 같은 경우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구설이라든지 말로 인한 트러블 같은 것들 또는 계약사 때문에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더 불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되고 서로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라서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 새벽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다른 구조들과 같이 연관해서 봐야 돼요. 17일에 수성과 금성이 회합을 하고요. 이 구조는 17일 저녁서부터 22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그 다음에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이 구조가 같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데 이때는 나의 사회생활이랑 사람들 간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약속,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 정보들,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이야기들, 사람들 이런 게 막 확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눈에 뭔가 씌인 듯이 뭐가 확 이뤄지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그냥 흐르륵 이렇게 체결이 돼버린다던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해버리게 된다던가 이런 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지지 말았어야 할 거래 계약이 성사가 되거나 누군가하고 이제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래를 트게 된다거나 약속을 잡게 된다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거나 또는 사귀게 된다거나 연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과의 갑자기 가까워진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해왕성이랑 북곡점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진위 여부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잘 모르는 대상이거나 어떤 사물이거나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땐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구조가 유익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것처럼 소문나야지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벤트 합니다. 막 이런 거, 무슨 작품 같은 거 출품한다. 그래서 소문나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고 확실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사회적으로 이거는 염소자리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때 전반적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가 잘못하면 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이는데 까보면은 아닐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거래 계약, 약속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게 너무 확 열려버리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는 거지만 그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구조는 이제 6월 중순서부터 30일 정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6월 말까지.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인 게 보면은 6월 22일에 수성과 화성의 육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화성까지 끼어든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현란한 말빨과 그럴싸한 이야기에 헷가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넘어갈 수 있어요. 교묘한 말솜씨.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벤트 실시합니다. 이런 거는 되게 좋겠죠. 근데 내가 그런 이벤트에 참여해서 뭔가 한다?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울로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잘못하면은 눈탱이 밤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좋아 보일수록 돌다리를 두드려야 하는 그런 시기다. 사람도 마찬가지, 물건도 마찬가지, 직업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시기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6월 29일에는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막 대처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좀 서로 갈등, 유발, 분쟁, 다툼, 서로의 이권을 두고 싸우는 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직장 그만두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때려치련다, 안 하련다 이러고서는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트러블 같은 것들 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 또는 직장 상사나 윗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갑작스럽게 좌천된다든지 어디로 발령이 난다든지 되게 힘든 상황에 놓인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0일에는 토성의 역행 정지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전후로 염소자리 분들은 뭔가 한번 변화를 꾀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나의 건강, 나의 외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재점검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역행정지할 때는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어보시면 좋거든요. 새로운 생활 습관을 들인다.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 이게 건강도 될 수 있고 또는 직업도 될 수 있죠. 또는 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토성이 염소자리 분들은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새로운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 이걸 한번 힘있게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으면 요럴 때 한번 스타트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염소자리 분들의 7하우스 볼 건데 7하우스는 배우자, 연인, 결혼생활, 연애생활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근데 염소자리 분들은 이제 달이 담당하기 때문에 워낙에 사안이 이제 빨라요.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달에 물고기 달이 황소 수성을 떠나서 가장 먼저 쌍둥이 목성을 만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이 이번 달엔 사람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대인 관계가 늘어나고 거래 계약도 많이 증가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연애와 관련해서도 내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겠다 그러면은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목성이 아무래도 데트리먼트 상태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좀 헛발질이 있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좀 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양은 많으나 이럴 수는 있다는 점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대인관계, 인간관계 및 연애 애정 사안에 이제 길한 날 그리고 이런 때는 좀 다툼이 있다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날 요런 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날짜 전후 하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길한 날부터 보면은 5일, 그 다음에 6일, 그리고 14일, 20일, 22일, 27일, 29일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하는 날은 3일, 7일, 10일, 14일, 18일, 21일, 그 다음에 25일, 27일입니다. 네, 요때 전후 이렇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우리 염소자리분들 차트 다 살펴봤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한 달 잘 보내시고요.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병자리 별아님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의 주인 토성은 2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2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쓸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시기가 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직업 활동을 할 것인가, 뭐 부업이 될 수도 있고 투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직 활동이나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영역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넓혀볼까, 어떤 것으로 좀 더 돈을 벌어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날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저녁에 수성과 목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6월 3일 오후서부터 6월 7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일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돈이 융통되고 들어오는 일들 있을 수 있고요. 무언가를 구매한다거나 사거나 뭔가 팔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무언가를 구매한다면은 좋은 구매가 될 수 있고 좋은 거래 같은 것들이 이뤄지는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는요.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 새벽서부터 6월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역시 거래계약과 관련해서 좋은 운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좋은 영업처를 만나게 된다든지 거래처를 같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연애와 관련된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나의 연애에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나 이런 연애하고 있다, 누구 만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거래 계약이라든지 연애와 관련해서 좋은 이벤트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이 기간이 좀 길잖아요. 좀 짧게 보면은 3일에서 6일 사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누군가를 접대하기도 좋은 때예요. 그래서 뭐 좋은 데서 영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접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거래 계약을 따내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아침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물병자리 분들에게 좋은 대인관계나 거래 계약, 영업, 그다음에 손님을 많이 대해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기를 많이 끌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면접 같은 것들,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갑작스런 발탁 같은 것들, 인기 확 끌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너스라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자금이 확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 시기에 지금 보면은 금성한테 태양하고 토성각이 다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나의 집안이라든지 나의 가족, 부모님, 식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돌봐야 된다거나 집안에 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 있게 되는 시기가 될 수는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업장을 한다, 자영업을 한다, 또는 내가 일하는 사무실 이런 데서 그렇게 내가 좀 어른스럽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저녁이 되면은 태양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오전서부터 14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이 진짜 뭔가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시면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태양과 금성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야 되는 일, 나의 매력으로 어필해야 되는 일, 나의 인기가 올라가는 일들과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기도 좋고요. 영업하기도 좋은 때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인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영업 거래에 대해서 이 거래처가 꼭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럴 때 대접을 하면은 좋고요. 그리고 좋은 계약 거래 관계들 맺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라든지 매력으로 좀 어필해야 되는 일들에서 이때 좋은 일들이 있는 시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선발과 발탁 이런 것에도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구조 역시 연애나 애정과 관련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6월 초에 초중반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이 애정운과 연애운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내가 소비 지출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그만큼의 소비 지출, 손이 좀 커지는 때 내가 좀 쌓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11일 저녁에는요,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적인 활동에서 굉장히 좀 체력 소모가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인기가 많고 찾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나가면은 그만큼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부담되는 그런 상황들 있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 좀 긴장도가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 이때 해고된다거나 아니면 좌천된다거나 무슨 신변의 변화 같은 것들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직장 그만둔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나의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뭐 집기류들 아니면은 나의 거주지, 나의 업장 이런 것들이 뭔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나의 부모님이나 식구, 가족, 윗사람 이런 분들이 편찮으시다거나 내가 좀 챙겨드려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일에는요.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2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뒤에 있는 구조랑 같이 봐야지 도움이 되는데요. 27일에는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어요.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에는 사각을 맺고 27일에는 삼각을 맺는 거예요. 이때는 물병자리 분들에게 여러 연락이나 소식,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 들려오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좀 편안한 소식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안 된다거나 하기가 힘들다거나 거래나 계약이나 약속이 취소가 됐다거나 안 하기로 했다거나 미루기로 한다거나 못하게 된다거나 이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대화나 아니면은 문서 같은 것들이 오갈 때 오해가 된다든지 오역이 있다든지 이해를 서로 잘 못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에 문제가 좀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나 계약, 약속 이런 것들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구설이라든지 좀 서로 갈등, 감정적인 좀 소모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래라든지 누군가하고의 뭔가 하기로 한 것을 안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제 손실 같은 것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거 물건 구매했는데 그게 잘못 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럴 때 사람들과 돈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이럴 때 빌려주면 돌려받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야 될 돈이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제때 안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도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요. 태양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서부터 17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도 연애 애정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월 첫째 주서부터 한 중순 때까지 연애 애정운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좋은 때가 되고, 기존에 뭐 배우자나 연인이 있으신 분들도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15일 이때 전후로는 이제 연락이나 소통이나 뭐 약속 같은 것들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지거나 잘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미뤄지는 일도 있으면서 그 와중에 또 성사되는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도 있는, 이게 좀 혼재해 있네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낮에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 아침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 구조는 다른 구조들과 같이 봐야 돼서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17일 밤에 수성과 금성이 회합을 하는데요. 17일 저녁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요.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함께 봐야 돼요. 이때는 물병자리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정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신없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좀 낯선 사람들,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이야기들, 여러 가지 소문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다뤄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뤄야 된다거나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된다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금성수성 회합에 해왕성과 곡점이 같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확히 파악도 하기 전에 뭔가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게 지금 물병자리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때 시기가 다 이렇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을 수 있고 다양한 구설과 이야기들, 여러 관계들, 정보들 막 이런 게 범람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진짜 배기만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도 역시 이런 환경에서 뭐 벗어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때 접하게 되는 정보라든지 사람들이 진짜로 괜찮은 건지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거를 확인할 새도 없이 일이 막 진행돼 버린다거나 거래 계약이 성사돼 버린다거나 누군가와 확 만나버린다거나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과 급속도로 가까워져 버리는 이런 때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계약이라든지 거래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게 후루룩 이렇게 돼버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좀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홍보, 마케팅, 광고처럼 뭔가를 알려야 되고 소문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들 할 때 이럴 때는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뭔가 이벤트 같은데 막 이렇게 혹해가지고 거기에다 뭘 했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딱 연락처를 남겼다거나 뭔가 돈을 투자했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잘못하면 사기성 조합이 될 수 있는 구조라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어떤 기기라든지 전자기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좀 생긴다거나 오류가 난다거나 연락 소통 같은 것들이 뭔가 씹힌다거나 번역이 잘못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 보면은 22일에 새벽에 수성과 화성이 육각도 맺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성이 이 구조에 화성이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점성학에서 얘기하는 사기의 조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큰 코 걸려가지고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덮어놓고 뭔가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덮어놓고 사귀었다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되게 좋아 보일수록 좀 더 의심하고 돌다리 두들기는 때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하세요. 특히나 지금 물병자리 분들은 보면은 21일 새벽에 태양과 해왕성의 사각도 있거든요. 이 구조는 19일 오후서부터 21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는데 이 구조 역시 물병자리 분들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거래 계약에서의 뭔가 실수, 착오, 그다음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 아니면은 그 만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뭔가를 빠뜨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연애, 애정사 다 물론입니다. 이런 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 거래 계약에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 구조가 이제 보통 한 이때 보름 정도, 한 6월 중순서부터 6월 30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구조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9일이 되면은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적인 활동에 좋은 시기가 돼요. 그래서 특히 영업이라든지 뭐 사람들 만나는 거, 그다음에 뭐 거래처 만나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 해야 되는 것들, 사람을 접대해야 되는 것들, 이런 식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손님들 대해야 되는 거, 이런 데에서 좋은 성과들이 있는 때가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인정을 받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나의 가족이나 식구,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내가 이게 준비되지 않은 어떤 상황들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그거를 좀 대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집안을 좀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새벽에 토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토성의 역행 정지는 매년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제 물병자리 분들은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번 좀 변화를 주고 싶다, 드라이브를 걸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런 시기 전후에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외모나 건강, 나의 성격, 습관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 뭐 거주지, 돈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무엇이 됐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롭게 앞으로 좀 변화하는 계기를, 이때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이때 전후로 해보시는 거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이 가로선이죠. 이 어센이 물병자리 0도에서 18도 51분 사이에 있는 분들, 9일서부터입니다. 한 달 내내가 아니고 9일서부터 이 황소 화성이 이 앵글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일선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발목 같은데 접질린다거나 인대에 다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염증 질환, 감기 이런 거, 호흡기 질환 이런 것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이런 데에서 갈등 다툼 유발할 수 있는 구조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활동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한번 이겨보겠다, 이걸 한번 헤쳐나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또 이게 내가 준비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퀘스트를 하나씩 깨야 되듯이 어떤 퀘스트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잘 헤쳐나가면서 해내시면은 좋은 성과들도 올리시는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물병자리 분들 내용 더 살펴봤고요.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 별아님들 안녕하세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의 주인은 목성입니다. 목성이 지금 사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사하우스 쌍둥이 자리로 입공을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내내 나의 가족, 가정, 부모님, 식구들, 나의 터전, 거주지 또는 부동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고 넓혀가고 관리하고 살펴보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업장이라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 이런 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실 수 있어요. 목성이 데트리먼트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할게요. 6월 4일입니다. 이때 수성과 목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3일 오후서부터 7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물고기 자리 분들 아주 분주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인 활동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래 계약 같은 것들, 뭐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회의 같은 거, 미팅 같은 것들 잡히는 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때 하게 되는 회의 미팅들 좋은 결과물들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요.
나의 사회적인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배운다거나 무슨 자료조사를 한다거나 페이퍼 워크를 한다거나 어떤 기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런 성과 같은 것들을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나의 사회적인 성취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내가 그런 외부적인 활동에 좀 바쁘다 보니까 나의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 계약 같은 것들 진행을 한다면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부동산 거래 계약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고 이사도 역시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태양과 금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5월 24일 새벽서부터 6월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를 접대하거나 그다음에 약간 영업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뭐 집안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일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 접대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한 성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집안에 좋은 일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식구 중에 누군가가 뭐 좋은 성과를 냈다든지 좋은 결과물 같은 것들을 얻었다든지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다든지 뭐 잔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집안에 고가의 물건 같은 것들 드리게 되는 그런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하기에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게 지금 기간이 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3일부터 6일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강력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월 8일에는 금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아침서부터 12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럴 때 괜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건강이 좀 안 좋았다거나 힘들었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럴 때 좋은 치료를 받는다거나 좋은 의사를 만난다거나 약물 같은 거 복용할 만한 그런 일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같은 거 받게 되는 일이라든지 어떤 뭐 보너스 이런 것들 타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11일 밤에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9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금전적으로 좀 크게 돈이 나갈 일이 있다거나 생각지 못한 걸로 인한 지출 같은 거 생기기가 쉽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서 무언가가 파손이 되는 일들, 망가지는 일들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6월 12일에는 수성과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12일 밤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다른 구조랑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27일엔 수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어요. 이 구조는 25일 새벽서부터 2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 토성이 12일에는 사각 맺고 27일에는 삼각을 맺습니다. 두 번을 만나요. 이때는 누군가의 약속이라든지 만나기로 하는 것들 또는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연이 되거나 늦어지거나 취소되거나 미뤄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땐 중요한 거래 계약 약속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면서 이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나 손실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거래 같은 것들, 일정 같은 것들 잡으시려면 이 앞쪽에 수성목성 회합이 있을 때 요런 때로 잡으시고요. 이런 시기는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수토가 만나는 시기에는.
그래서 이때는 서로가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의사 전달에 오해가 생겼다거나 막 조건을 바꾼다거나 뭐 안 하겠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안 맞고 짜증이 좀 올라온다든지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둘이 좀 떨어져 지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웬만하면 뭐 거래 계약이나 약속 같은 것들 되도록 피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월 15일에는 태양과 수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11일 저녁서부터 17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이동이나 이직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부서 이동도 되고 그래서 뭐 움직이는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사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요 수성토성 사각이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때 움직이시면 조금 고생스러운 움직임, 이동 이렇게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는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16일 새벽서부터 17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이 구조도 다른 구조와 함께 봐야 돼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17일 오후에는 수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고요. 이 구조는 17일 하루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17일 저녁에는 수성과 금성의 회합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17일 저녁서부터 21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에 놓이고요. 그리고 26일에는 금성이 북곡점에 놓입니다. 이 구조들이 모두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야기, 소문, 그리고 새로운 뭐 문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다른 때라면 만나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뤄보지 않았을 법한 어떤 도구라던가 기계라던가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금수의 가게에 지금 해왕성이랑 북곡점이 같이 껴들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막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홀라당 뭔가를 사게 만들거나 계약하게 만들거나 거래하게 만들거나 또는 누군지도 모르고 사겨버린다. 진도가 빠르게 나가버린다. 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물고기 자리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시기 자체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한 보름 정도, 6월 중순서부터 6월 30일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든 좀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고 뭔가 덥석 물면은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구조의 지금 문제가 6월 22일에 수성과 화성에 육각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19일 새벽서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는데 지금 이 수성 금성의 해왕성 곡점의 대환장 잔치에 화성이 이제 기름을 싹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사기의 조합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가 홀라당 뭔가에 속아서 뭘 산다든지 거래 계약을 한다든지 누구를 쉽게 만나버린다든지 누구를 그냥 믿어버린다든지 약관 같은 걸 제대로 안 보고 뭐를 사버린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취소도 못해. 난감해져. 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특히 새로 만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좋아 보일수록, 스마트해 보일수록, 괜찮아 보일수록, 신기해 보일수록 좀 더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 구조가 좋게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 이벤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밝혀지고 알려지고 드러나고 소문나야 되는 이런 거에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준비했던 이벤트 같은 것들을 뭐 한다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나 구설 같은 것도 많이 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그런 기계라든지 핸드폰, 뭐 노트북, 인터넷, 전자전기 통신 이런 것들의 오작동, 오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래, 매매, 뭔가 사는 거, 파는 거 이런 거 다 돈 거래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월 22일에 이 수성화성 육각 요 시기 때는 지금 나의 금전적인 부분에 이제 흐름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고 오고 나가고 거래 계약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이 수성이 지금 이렇게 막 해왕성과 북곡점을 막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거래 계약 같은 거, 돈 거래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월 29일 오후에 금성과 화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1일 오후서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역시 나의 금전적인 부분에 이득이 있는 시기예요. 돈이 들어오는 때가 된다. 뭐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누가 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 있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6월 30일에는 토성이 역행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3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토성이 1하우스에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의 나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거처라든지 나의 안위와 관련된 거, 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처와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나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일종의 분기점, 환경적인 변화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는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앞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전후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이 목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이 어센 있죠? 이 가로선이 물고기 자리 0도에서 11도 11분 사이에 있는 분들, 쌍둥이 목성이 앵글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적으로 활력이 돋아요. 그래서 뭐를 해보자. 주도적으로 나서보자.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활동력도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주변에 내가 관리하게 되는 것들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고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올라오는 그런 때가 되고 뭐든 배우고자 하고 익히는 이런 에너지가 강해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인맥들도 생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센이 물고기 15도 44분에서 22도 26분 사이에 있는 분들은 토성이 이제 앵글축에 들어오기 때문에 첫째로 일단 건강 유의하셔야죠. 몸이 붓거나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좀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것들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좀 멀어진다거나 누군가랑 이별한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고 일적으로 좀 일이 많아지거나 부담되거나 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뭔가 그만둔다거나 하는 일들이 지연되거나 좀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 자리 분들 차트 다 봤습니다. 자, 이 내용 참고해서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그러시면 저는 다음 달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